안녕하십니까. 모의고사 2의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전에 일단은 그 출제 경향을 좀 분석해 보면 재경관에서 시험에 출제 문제 배열은 우리 3일 회계법인 교재 순서대로 문제가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1장부터 5장까지는 원가회계 파트고 6, 7, 8장이 관리회계 파트죠. 그러니까 그 문제 순서대로 이렇게 출제가 된다고 보시기 바라고, 보통 1장, 2장 합쳐서 10문항, 3장, 4장 합쳐서 10문항, 그다음에 5장 활동기준 원가 계산에서 보통 한 문항에서 원가회계 쪽에서 21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6장 관리회계 계획과 통제 쪽에서 10문항에서 11문항, 그다음에 7장 의사결정 쪽에서 약 7문항에서 8문항, 8장 최신 관리회계 쪽에서 한 문항에서 관리회계 쪽에서 19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문항, 19문항은 거의 결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가회계 쪽이 좀 더 어렵게 나와요. 원가회계 쪽이 계산형 문제가 좀 더 많고, 그리고 계산형 추정 문제도 더 많습니다. 그에 반하여 관리회계 문제는 어떤 기출은 되게 쉽게 나오고 또 어떤 기출은 좀 어렵게 나오고, 이게 좀 난이도가 좀 극심하게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유념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2에도 1장부터 쭉 순서대로 우리 8장까지 쭉 번호 그 장 순서대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기 바라고, 이제 1번 강평 시작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원가 행태가 추적 가능성에 따른 원가 분류이다. 그래서 직접 원가, 간접 원가, 이거는 추적 가능성에 따른 원가 분류죠. 변동, 고정은 행태에 따른 원가 분류죠. 주 3일은 한 공장에서 100명의 생산직 직원 모두가 팀 구분 없이 승용차와 트럭을 생산한다. 승용차 생산과 관련하여 기억의 사례로 가장 옳은 거. 승용차 생산에 직접 추적이 가능하고 승용차 생산량의 비례적으로 총액이 증가하는 이 변동 원가 뭐냐? 이거 물어본 거죠. 다음 예시. 바로 1번이네요. 승용차용 트럭과 구분할 수 있죠. 승용차에 추적할 수 있는 타이어 원가. 승용차 한 대당 타이어 바퀴 4개니까 타이어도 4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비례적으로 증가한다고 말할 수 있죠. 총액이. 그래서 1번이 승용차에 추적 가능하고 승용차 생산량의 비례적으로 총액이 증가하는 변동가 성격이 되겠습니다. 기억. 나머지는 이제 아까 그 2번 보니까 공장 감가상각비, 공장 관리자 급여는 공장이니까 일단 승용차 입장에서는 간접 원가예요. 트럭하고 공통으로 관련된 원가니까 간접 원가이고, 둘 다 고정 원가 성격이죠. 감독자 급여도 일반적으로 총액이 고정된 고정 원가로 많이 취급합니다. 감가상각비는 당연히 고정 원가이고, 그래서 니을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표현. 식당 운영비는 식당이니까 트럭, 승용차와 무관한 일단 보조부분 원가죠. 그래서 트럭과 승용차에 직접 추적할 수는 없어요. 간접 원가이고, 운영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서 변동 원가일지, 즉 생산직 종업원의 비례적으로 발생하는 변동 원가일지. 그래서 승용차 생산량과 관련돼서 총액이 바뀌는 변동 원가일지, 아니면 총액이 고정된 고정 운영비일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어쨌든 그 식당 운영비는 요 예제에서 보다시피 니은에 해당할지 니은에 해당할지는 모르겠지만 간접 원가 성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정답은 1번이라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1번 문제는. 2번 문제. 주 3일은 공장 화재로 창고에 보관 중이던 제품 500만 원이 손상됐다. 이 제품을 손상된 상태에서 처분하면 20만 원의 처분 가능하나 회사는 30만 원의 비용을 추가 투입하여 손상 부분을 수선한 후 100만 원에 처분하기로 했다. 이처럼 수선 후 처분할 때 처분하는 경우에 기회비용, 기회원가라고도 하죠. 얼마이냐? 기회비용은 이번 1장 원가의 분류에서도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는 관리회계 의사결정 쪽에서도 출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양쪽 다 어떤 애는 1장 쪽에서, 어떤 애는 7장 쪽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기 바라고. 이 문제는 이제 500만 원에 손상된 내가 제품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걸 두 가지 용도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20만 원에 즉시 판매할 수도 있고, 즉시 팔 수도 있고, 또 하나는 30만 원의 비용을 투입하여 100만 원에 처분할 수도 있어요. 즉 수선 후 처분할 수도 있다. 이랬을 때 수선 후 처분 시의 기회비용 물어봤죠. 그러면 바로 자원을 현재 용도 위에 다른 용도, 즉 즉시 팔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 금액 20만 원 그 자체죠. 20만 원이 수선 후 처분 시 기회비용이 되겠고, 만약에 반대로 즉시 판매할 때의 기회비용을 물어봤으면
수선업 처분 시에 얻을 수 있는 최대 금액 바로 100만 원 빼기 30만 원 한 70만 원이 즉시 판매할 경우에 기회비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기회비용은 뭐뭐 할 때의 기회비용, 뭐뭐 할 경우의 기회비용 이렇게 물어봐야지 되는 거고 그럴 때 각각 무슨 관점에서의 기회비용이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이걸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은 20만 원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주 3일은 매출 원가의 10% 이익을 가산하여 제품을 판매한다. 여기서 10%가 바로 원가의 10% 이익을 가산하니까 매출 원가 이익률이라는 거죠. 매출 원가 이익률이 주어져 있으면 좀 어려운 문제예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 3일의 기말 제형품 원가를 구해라. 그래서 쭉 이제 재고가 나와 있어요. 기초 원재료 재고부터 기말. 자, 그러면서 기말 제공품 재고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런 건 합쳐서 이렇게 생각이 되겠어요. 재고 자산을. 재고 자산 계정 하나만 꼭 상기업의 상품처럼. 그래서 원재료, 제공품, 제품 합쳐서. 자, 기초는 10,000원, 기초 원재료 재고 10,000원, 기초 제공품 재고 30,000원, 기초 제품 재고 60,000원에서 3개 더하면 10만 원이죠. 10만 원. 그다음에 기말 재고는 기말 원재료 재고 3만 원. 그다음에 기말 제품 재고 4만 원 2개 일단 더하면 7만 원이죠. 7만 원에다가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기말 제공품 재고 박스 2개 합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자, 상기업 같으면 상품일 거고 상품 매입액이지 단기 매입액이 필요할 건데 요거는 제조기업이니까 원재료는 외부에서 매입하는 거지만 나머지 직접 노무원가와 제조 간접원가는 내가 투입을 하는 거죠, 공장에. 그러니까 세 가지가 등장하죠. 자, 원재료 매입가, 매입액가, 원재료 매입액가, 자, 직접 노무원가와 제조 간접원가 요 세 가지가 필요하죠, 제조기업은. 자, 원재료 매입액 1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합쳐서 풀었을 때 시간을 좀 더 세이브할 수 있어요. 자, 직접 노무원가 6만 원이고, 자, 제조 간접원가 10만 원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10만 원. 이렇게 되죠. 뭐 차변에 자, 기초 이만큼 있었고 단계 이만큼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샀거나 투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팔았거나 제품을 생산 끝내서 팔았거나 기말 가지고 있거나. 자, 매출원가죠. 자, 상품 계정하고 거의 유사해요, 성격이. 자, 기초 상품 매입 매출원가 기말 거의 똑같죠. 그래서 매출원가 금액만 알면 요 금액 알 수 있죠. 일단 차변의 합은 얼마냐? 36만 원이고 대차 평균의 원리에 따라 대변의 합도 36만 원이어야 되니까 자, 매출원가 금액을 알아야 되는데 자, 매출원가 금액은 앞에 표현 보면 자, 매출원가 10% 이익을 가산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매출액 나와 있는 거 봅시다. 맨 마지막에 매출액 22만 원 나와 있죠. 자, 이런 뜻이에요. 외우라고 하지 마시고. 자, 매출액 22만 원은 자, 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 총액이 나오죠. 매출 총액이 나오는데 이 매출 총액이 자, 원가의 10% 이익을 가산해서 판다라고 했으니까 이 10%죠. 이 10%예요. 그러니까 요걸 우리가 x라고 하면 요거는 0.1x가 된다는 거지, 간단히 말해서. 자, 그래서 이 매출액은 두 개 합이니까 1.1x하고 같은 거죠. 따라서 매출원가 x는 1.1분의 22만 원인 거지. 따라서 20만 원이 되겠죠, 20만 원.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고 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요거는 매출원가는 그냥 하나의 개념이에요. 매출액 곱하기 1 플러스 매출 원가 이익률 분의 1이에요. 이익률. 그래서 여기서 이 문제에서 매출 원가 이익률은 맨 처음에 나와 있었던 요 표현. 자, 10%죠. 매출 원가의 10% 이익을 가산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대입해 주면 똑같은 이야기죠. 22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0.1이니까 결국 1.1분의 1. 따라서 22만 원 나누기 1.1하고 같은 의미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셔도 되고 또는 그냥 이것도 기억하기 싫다 그러면 이렇게 그림으로 해결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해 주면 20만 원이 되겠지. 20만 원. 두 개 더하면 27만 원이니까 이게 9만 원이어야지 36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약간 난이도가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답은 2번 9만 원이 되겠어요. 자, 지우고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주 3일은 A, B 두 제조 부분이 있으며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설비에 수선할 수 있는 수선 부분을
보조 부분으로 두고 있다. 보조 부분 개수가 현재 하나죠. 수선 부분. 두 제조 부분의 최대 사용 가능 시간은 A가 4,000, B가 6,000이고 실제 사용한 수선 시간, 실제 수선 시간은 A 4,000, B 4,000 시간이죠. 자, 고정 원가는 600만 원. 자, 변동 원가는 400만 원이죠. 자, 단일 배분율법, 즉 보조 부분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분할 때 자, 변동 원가, 고정 원가 구분하지 않고 합쳐서 보조 부분의 총 원가를 자,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 가지 기준을 한 가지 기준을 사용해서 배부하면 그걸 단일 배부율법이라고 하죠. 그에 반하여 고정 원가는 최대 사용 가능량, 변동 원가는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각각 이중의 잣대를 이용하여 보조 부분 원가를 배분하면 이중 배부율법이라고 하고, 그래서 단일 배분율 또는 배부율법과 이중 배부율 또는 배분율법을 사용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제조 부분 A에 배부되는 수선 부분 원가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자, 차이액을 물어본 거죠. 혹시 증가 감소까지 구해야 되는가 봐봅시다. 그것까지 필요 없으세요. 차이액만 구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결국 이건 하이 레벨 문제, 좀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중 배부율법은 잘 안 나오는데 아마 이런 식으로 문제가 이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쪽 봅시다. 먼저 단일 배부율법 풀어보고 그다음에 아래에서 이제 이중 배부율법을 풀 거예요. 자, 수선 부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 배분 전 원가, 그다음에 수선 부분, 자, 배분 후 원가, 자, 수선 부분, 그다음에 제조 부분 A, B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수선 부분 합쳐서 두 개 600만 원 고정 원가, 변동 원가 400만 원 합치면 총 원가는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이렇게 합쳐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1,000만 원 배분해서 0이 될 거고, 자, 결국 배분 기준은 실제 사용량이니까 실제 사용량 4,000시간 수선 시간 4,000시간이죠. 4대 4. 4대 4니까 결국 이게 4대 4니까 4,000시간 대 4,000시간이니까 50%씩이 되겠지. 500만 원, 500만 원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만 이렇게 풀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이중 배분율법은 수선 A, B 이렇게 표시해주고, 자, 배분 전 뭐 변동 원가부터 해도 되고 고정 원가부터 해도 되고, 자, 변동 원가 수선 배분해주고, 또 배분 전 고정 원가 따로 배분해줘야 수선. 그래서 이 두 개 결과를 합치면 배분 후 원가가 나오는 거지. 이게 배분 후 원가. 자, 배분 전 변동 원가는 400만 원이죠. 자, 400만 원. 고정 원가는 600만 원이죠. 이게 따로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변동 원가는 실제 사용량 비율이니까 4,000시간 대 4,000시간 비율로 A와 B에 배분하고, 고정 원가는 최대 사용 가능량 비율이니까 최대 사용 가능량 4,000시간, 6,000시간이죠. 4대 6 비율로 A와 B에 배분해 준다는 거죠. 이렇게 배분 기준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부터 배분해 봅시다. 400만 원, 4대 4니까 200만 원씩이죠. A, B에. 그 다음에 600만 원이니까 이거 배분해서 4대 6으로 배분하면 40%니까 240만 원. 60%니까 36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 요구사항. 자, 배분 원가는 이건 0이고 빼주니까 이건 두 개 더하면 440이죠. 자, A만 계산해 봅시다. B는 안 물어봤으니까. 자, 단일 배분율법을 적용할 때는 A의 배분된 금액 500. 이중 배분율법을 적용할 때는 A의 배분된 금액 440이니까 두 개 차이는 60만 원만큼 차이가 나죠. 그래서 정답은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3번이죠. 자, 모의고사 1에는 제가 되게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들. 잊어버렸을까봐 이제까지 공부한 내용을. 네, 모의고사 2에는 이제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은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가. 자, 개별 원가 계산하면 머릿속에 소량 주문 생산 형태기야. 작업 원가표. 그래서 추적 가능성이 중요하구나. 직접 원가, 간접 원가 구분. 이런 것들이 좀 떠오르면 되겠어요. 자, 1번부터 봅시다. 주문받은 작업별 원가를 집계 하기 때문에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 구분이 매우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 이게 바로 틀렸네요. 정답 1번. 자, 2번 다양한 제품을 주문에 의해 생산하는 경우에 적합한 원가 계산 제도 맞죠. 그다음에 3번 개별 원가 계산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제조 간접 원가의 배분 절차는 필요하죠. 이게 핵심이죠. 제조 간접 원가 배부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개별 원가 계산에서 공부할 사항. 자, 4번 회계법인 등과 같이 수요자 주문에 기초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주로 개별 원가 계산을 이용하죠. 왜? 회계법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각각 서비스마다 서로 다른 서비스란 말이죠.
동질의 서비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보통 개별 원가 계산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정답은 1번이 되겠어요. 6번. 주 3일은 직접 노동 시간을 기준으로 제조 간접 원가를 예정 배부하고 있어요. 바로 요 문제. 실은 요거는 정상 원가 계산이에요. 제조 간접 원가를 예정 배부하고 있으니까. 정상 원가 계산 문제인데 2019년 정상 원가 계산이 본격적으로 교재에 등장하기 전까지는 전혀 3일 회계법인 교재에 내용 설명이 없다가 그 내용 설명이 없이 정상 원가 계산 문제가 가끔 개별 원가 계산에서 이렇게 나오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 은행 풀에 이 정상원가 계산 문제가 실은 몇 장에서 나와야 되는 거냐면 3장에서 출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문제 풀 요게 2장에 수록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까지도 가끔 이렇게 2장에서 정상원가 계산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문제 배열이 좀 잘못된 거죠. 엄밀히 따지면. 자, 2장 문제다라고 실은 출제가 됐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3장 정상원가 계산 문제예요. 그래서 제조 간접 원가를 예정 배부하고 있다. 정상원가 계산. 정상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는 실제 원가로 직접 추적하고 제조 간접 원가는 예정 배부하는 거죠. 예정 배부는 자, 실제 조업도 곱하기 제조 간접 원가 예정 배부율만큼 배부하는 거고 제조 간접 원가 예정 배부율은 미리 회계년도 초에 자, 제조 간접 원가 예산을 예정 조업도 또는 기준 조업도로 나누어서 미리 정해 놓는 거죠. 그래서 제품 원가 계산이 지연되거나 변동하는 걸 막기 위해서 정상원가 계산을 사용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어요. 자, 봅시다. 연간 제조 간접 원가는 200만 원이고 연간 직접 노동 시간은 4만 시간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 예정 조업도가 4만 시간이라는 거고 예산액이 200만 원이라는 거죠. 요 두 개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보면 200만 원 나누기 4만 시간 하면 요게 제조 간접 원가 예정 배부율이에요. 그러면 예정 배부율이 50원 나오죠. 50원. 500원인가? 50원이죠. 자, 그 다음에 2000X년 12월 중에 작업 지시서 369와 248을 시작하여 369만 완성했다면 12월 말 제공품의 원가, 바로 작업번호 248의 원가를 물어본 거죠. 단 5월 초 제공품 없다고 가져간다. 그래서 정상원가 계산 결과를 물어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쪽 볼까요? 그래서 얘는 이제 신경 쓸 필요 없겠고 완성된 거. 아직 미완성된 기마이전 구원가를 보면 자,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는 이거 실제 원가죠. 정상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원가는 자, 실제 원가로 추적하는 거죠. 그다음에 제조 간접 원가는 예정 배부하는 거고 예정 배부. 그러면 자, 이 예정 배부는 자, 실제 조업도만큼 예정 배부 맞죠? 그래서 실제 조업도 곱하기 제조 간접 원가 예정 배부율만큼 예정 배부하는 거죠. 즉 배부율만 미리 정해놓은 배부율을 적용해서 배부하느냐 정상원가 계산, 사후적으로 계산한 실제 배부율을 이용하느냐 실제 원가 계산,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 물어봤으니까 이건 9만 원이고 그다음에 작업 248만 내가 계산하면 되겠지. 248만 3만 원이죠. 이건 실제 원가고 예정 배부는 작업 248의 실제 직접 노동시간 배부 기준 1600시간이죠. 1600시간 분만큼 예정 배부하면 되겠어요. 미리 연초에 50원이라고 정해놨죠? 곱하기 50원. 그래서 계산해주면 이게 8만 원이죠. 그래서 이 세 개 예정 배부에까지 더하게 되면 20만 원 나오죠. 그래서 작업 248에 정상원가로 계산한 기마예정 구용가는 정답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정상원가 계산 문제 알아두시면 되겠다. 그다음에 7번 문제. 주 3일은 개별 원가 계산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기 중 발생한 제조 간접 원가는 직접 노무 원가의 120%다. 이게 바로 배부율이죠. 자, 직접 노무 원가의 1.2, 1.2배 또는 120%이다. 자, 그러면서 뭘 물어봤냐면 문제 보니까 작업 400일과 500일에 작업 400일은 직접 노무 원가가 안 주어져 있고 작업 500일은 제조 간접 원가 배부액이 안 주어져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이 A와 B 금액 얼마냐 이거 물어본 거죠. 이거 아주 쉬운 개별 원가 계산의 문제죠. 자, 요거의 1.2배 120%니까 1.2배가 직접 노무원가 1.2배가 제조 간접 원가 배부액이 되겠죠. 뭐 이거는 쉽죠. 36만 7,500원 곱하기 1.2 하게 되면 이거는 44만 1,000원이 되는 거고 요거는 역으로 52만 9,200원 나누기 1.2 해야 되겠지. 52만 9,200원 나누기 자, 다시 52만 9,200원
200원이죠. 200원 나누기 1.2 하게 되면 이것도 44만 1,000원이네. 둘 다 44만 1,000원이라는 게 답이에요, 이거. 자, 그냥 주는 문제입니다, 이거. 정답 1번. 그다음에 8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주 3일은 선입선출법을 이용한 종합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당월 완성품환 선양 단위당 원가는 이게 4단계죠. 선입선출법에 의한 단기 완성품환 선양 단위당 원가를 말하니까 4단계 단가가 주어져 있어요. 재료원가가 5원이고 가공가 10원이었어요. 당월 중 생산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 것 같아요. 자, 기초제품품 나와 있고 완성품, 기마이 제품 나와 있고 여기 완성도는 여기서 진척도 의미가 되겠죠. 다음 페이지. 이 회사의 당월에 실제 발생한 가공가 얼마냐. 자, 3단계 단기에 발생한 가공가를 추정하는 문제죠. 3단계. 그래서 뭐 약간 그래도 추정 문제, 약간 그래도 레벨이 좀 있는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단 재료원가는 공정 초기의 전량 투입, 가공가는 균등 발생이니까 일반적인 원가 흐름이죠. 자, 이렇게 종합원가 계산 5단계 추정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풀어보면 자, 기초제품품 필요 없고 기마이제품과 단기 완성품. 자, 1단계부터 보면 완성품을 기초제품품 완성품과 단기 착수 완성으로 구별하고 기마이제품품. 그래서 1단계 물량의 흐름을 요약하면 자, 4,200단위가 완성됐는데 먼저 기초제품품이 완성되겠죠. 이렇게 선입선출법은 철저하게 단기 완성한 거냐 정기 거냐 구분이 필요해요. 원가도 구분하니까. 그래서 500이고 나머지 3,700 하면 4,200개가 되겠죠. 그다음에 요거는 40%죠. 이미. 그래서 40%는 1월 1일 시점에서 이미 완성된 거죠. 그다음에 기마이제공품은 800단위죠. 이거 50% 표시해주고. 그다음에 2단계 재료원가, 가공원가, 환산량 이제 구해봅시다. 선입선출법에 의한 단기 완성품 환산량은 자, 이거는 무조건 물량과 같기 때문에 3,700개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고 자, 이것만 주의하면 되겠어요. 1월 1일 시점에 이미 40%까지 도달했으니까 단기에 재료원가 투입된 건 없죠. 전기 이미 100% 다 투입됐으니까 그래서 단기에 공정초를 지나야지 100%예요. 이미 지나왔어요. 지금 0, 50%니까 기말 현재 50%까지 도달했으니까 즉 요거는 0%고 요거는 100%이고 재료원가 이것도 50%까지 도달했으니까 단계 0에서 50% 갔다는 거죠. 이것도 100%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800개 해서 4,500개가 되겠고 자, 요거는 40%는 이미 정기의 완성. 근데 이게 최종 완성이 됐으니까 단계. 나머지 추가로 60%를 단계 완성시킨 거죠. 그래서 단계 60% 완성. 요거는 단계 항상 100%. 요거는 단계 0에서 50, 50%. 이만큼 가공가 투입된 거지. 그래서 60%니까 65, 30, 300개. 50%니까 400개. 그래서 4,400개가 되겠다 이거.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3단계 선입선출법의 배분할 원가는 단기 투입 원가만 배분할 원가죠. 단기 투입 원가. 자, 이거 모르고 여기서 물어본 게요. 단기 투입 원가, 가공가 얼마냐 이거 물어본 거죠. 당월중 자, 당월에 실제 발생한 가공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자, 요거 물어본 거예요. 이건 안 물어봤고 먼저 4단계 보면 당월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요게 5원이고 요게 10원이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어요. 4단계. 요거는 이거 나누기 4,400개 해서 10원이라는 거지. 뭐 역산하면 요거는 44,000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단기에 발생한 가공가는 44,000원이다. 자, 뭘 물어봤건 2단계를 3단계를 물어봤건 또는 1단계 어떤 숫자를 추정하는 문제건 이렇게 5단계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접근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문제도 그래도 약간 레벨이 있는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난이도가 있어요. 3번. 그다음에 9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주 3일은 평균법을 이용한 종합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재료는 공정 초기의 전량 투입, 가공가는 균등 발생. 일반적인 거. 자, 단기 완성품 원가와 기마제품 원가 단가 얼마냐? 평균법이죠. 이거는 뭐 요즘에 그 자주 나오고 있는 그런 형태. 그냥 추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정보 다 주고 1단계부터 5단계까지 평균법에 따라서 결론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빨리 풀어보면 이거 평균법이니까 그냥 완성이냐 기말이냐 이것만 필요하지 완성품을 기초제품 완성과 단기 투입 완성 구별할 필요 없어요. 자, 완성이 800개고 기말이 200개죠. 이게 20%. 그래서 1000개가 되겠고 1단계. 자, 2단계는 재료원가 공정초에 다 투입이고 가공원가 균등 발생이죠. 자, 이건 항상 100%가 되겠고 완성이 됐으니까 자, 평균법은 언제 완성이냐 이거 묻잖아요. 단기말까지 얼마나 완성이냐 이것만 필요해요. 자, 이건 20%니까 단기말까지 공정초 지나 있죠.
그다음에 여기는 20%겠지. 그래서 계산해 주면 800, 800. 요거는 24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 1000개, 이거 840개가 되겠다. 자, 이제 3단계는 그냥 적지 않을 거고 4단계는 자 평균법이니까 3단계는 배분할 원가는 총 원가죠. 기초와 단기 발생 원가 하 100만 원 나누기 1000개니까 이건 단위당 1000원. 요거는 자 15만 원과 60만 6천 원 나누기 자 840개 해주게 되면 다시 지워버려야 돼요. 저번에서 자 15만 원 60만 6천 원 나누기 840개 뭐 900원이 나옵니다. 단가가 900원. 자 그러면 이제 5단계 자 완성품 기말제품 완성품은 800개씩 그래서 800개 곱하기 1000원 플러스 900원 1900원이 되겠지. 그래서 1900원 곱하기 800개 해주게 되면 152만 원이죠. 자 기말제품은 200개 곱하기 1000원 플러스 40개 곱하기 900원이 되겠죠. 자 이거 계산해주면 36,000원 나오죠. 아니 36,000원 236,000원이지. 자 236,000원. 자 그래서 요즘에 그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이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은 152만 원과 236,000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번 문제예요. 주 3일은 단일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종합원가계산 문제죠. 종합원가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자, 직접 재료는 공정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100% 투입, 최초에 모두 투입된다는 의미고 가공원가는 균등 발생이니까 일반적인 원가 투입 시기에 관한 언급입니다. 자,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에 의한 가공원가 완성품 환산량은 이 문제 평균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과 선입선출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뭐가 있으면 기초제품이 존재하면 이 차이는 기초제품의 완성품 환산량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균법의 자 선입선출법에 의한 단기 완성품 환산량은 평균법에 의한 총 완성품 환산량에서 뭘 뺀 거하고 같다? 기초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을 뺀 거하고 같다. 환산량을 적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평균법은 요게 85,000단위고 85,000개. 그다음에 선입선출법 여기에 73,000단위라는 거죠. 이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기초제품의 완성품 환산량은 역산하면 12,000개라는 걸 할 수 있지. 빼면. 그래서 이거 하나 일단 찾았어요. 자 기초제품의 가공가 완성도가 30%다. 뭐 요거는 결국 기초제품의 물량에다가 이게 지금 가공가란 말이지. 가공가 쪽. 가공가니까 기초제품의 물량에다가 수량을 말하죠. 물량에다가 자 가공가 완성도를 곱한 거와 똑같죠. 뭐 가공가 기초제품의 완성도가 30%래 이게 30%래. 그러면서 뭐 물어봤냐? 기초제품의 물량 얼마냐라고 물어봤죠. 즉 물량 곱하기 0.3 이꼴 12,000개니까 자 역산해 해야겠죠. 12,000개 나누기 0.3 해줘야 되겠지. 12 나누기 0.3 하면 요게 4만 개라는 걸 알 수 있죠. 4만 개 곱하기 30%한 게 12,000개니까. 그래서 기초제품의 수량 몇 개냐? 4만 개. 이처럼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 비교를 통하여 기초제공품 쪽에서 뭔가를 묻는 이런 응용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되고 있다. 그다음에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제다. 이런 문제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정답은 4번. 자, 이제 11번. 이제 원가 측정 방법에 따른 원가 계산 방법들입니다. 자, 정상원가 계산 문제부터 나와 있어요. 자, 정상원가 계산은 제조간접원가 예정 배부액으로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다 보니까 기말에 자 제조간접원가 실제 발생액과 예정 배부액의 차이가 발생하죠. 그걸 우리가 제조간접원가 배부 차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주 3일에 2000X년 원가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제조간접원가 배부 차이로 올바른가. 그래서 제조간접원가 예산액을 기준조업도, 이게 예정조업도 개념이죠. 여기서는 이거로 나누어 주게 되면 이걸 이용해서 25만 5천 원 나누기 10만 시간 하면 시간당 2.551이 나오죠. 시간당. 이게 제조간접원가 예정 배부율이죠. 이게 제조간접원가 예정 배부율을 미리 정해놓고 이 배부율을 이용해서 예정 배부한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실제 발생액이 나와 있고 실제 조업도가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정보를 주고 배부 차이 물어봤죠? 자, 그림으로 푸는 게 좋다라고 했었죠, 제가. 자, 제조 간접원가 계정이 정상원가 계산은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실제 제조 간접원가. 실제 OH가 세 번째 27만 원. 자, 이거는 제조 간접원가 예정 배부액이에요. 이 예정 배부액이 핵심인데 제조 간접원가 예정 배부액은 실제 조업도 곱하기 실제 조업도에다가 예정 배부율 곱해서 배부가 이루어지죠. 예정 배부율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계산해 주면 자, 실제 조업도는 맨 밑에 10만 5천 시간이죠. 예정 배부율은 2.555원이고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볼까요? 2.5 10만 5천 시간 곱하기 2.55 26만 7천 750원이죠. 이쪽이 더 크죠. 실제보다 적게 배부가 이루어졌죠. 자, 요 차이를 우리가 과소 배부라고 하죠. 이만큼 실제보다 과소하게 배부가 됐다고 해요. 과소 배부. 그래서 떼주게 되면 2,250원인가요? 2,250원 과소 배부. 이게 정답이 되겠어요. 반대로 실제보다 많이 배부가 됐으면 왼쪽에 과대 배부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정답은 1번 2,250원 과소 배부. 자, 그다음에 이제 12번 문제. 자, 표준원가 계산에 관한 문제예요. 자, 다음 중 표준원가 차이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차이 분석의 서술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원재료의 효율적 이용으로 투입량이 절감된 경우. 투입량이 절감됐다는 것은 표준 허용량보다 실제 투입량이 더 적다는 거죠. 표준 투입량 사용량보다 실제 투입량 사용량이 더 적다는 뜻이에요. 즉 이게 원재료 직접 재료원가 차이 분석할 때 틀을 봐보면 틀이 머릿속에 있으면 이런 서술형 쉽게 답할 수 있어요. AQ 곱하기 AP 가운데가 AQ 곱하기 SP. 자, 오른쪽에 SQ 곱하기 SP죠. 항상 가운데는 수량은 앞에 거 가격은 뒤에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1번은 AQ가 더 적다는 거예요. 이 AQ가 SQ보다 더 적다는 거예요. 이게 효율적 이용으로 투입량이 절감됐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게 능률 차이죠. 이게 능률 차이인데 이 능률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왼쪽이 더 적다는 거니까 유리한 차이가 나오겠지. 능률 차이가 유리해지겠지. 유리한 차이. 맞고. 올바르지 않은 거니까 1번 맞고. 그다음에 2번 품질이 떨어지는 원재료를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한 경우. 자, 저렴하게 구매했다는 것은 2번은 AP가 요거는 1번에 관한 이야기고 2번은 AP가 더 적다는 거지. SP보다. 이게 저렴하게 실제 구입했다는 거지. 그러면 직접 재료 원가에 있어서 유리한 가격 차이가 발생하겠지. 이게 가격 차이인데 가격 차이가 이것도 유리해지겠지. 2번에 따라서. 근데 이 결과 품질이 떨어지는 원재료를 사용해서 제품을 생산하니까 아무래도 이 유리한 가격 차이는 이 능률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로 인해 불리한 능률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차이 분석 결론을 해석할 때는 따로따로만 놓고 해석해서는 안 되고 양쪽의 상호작용까지 같이 고려하여 차이 분석을 엄밀하게 해석하는 게 타당합니다. 그래서 2번 맞는 말이에요. 3번 이제 공장 노무자의 비능률적인 업무 수행으로 인해 자, 비능률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직접 노무원가 실제 작업 시간이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 표준 직접 노무 시간보다 더 컸겠지. 그러면 당연히 불리한 능률 차이가 직접 노무원가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겠죠. 맞는 말이고. 그다음에 노동의 능률적 혹은 비능률적 사용은 변동 제조 간접원가 능률 차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거는 세모예요. 만약에 제조 간접원가 배부 기준이 직접 노무 시간이라면 당연히 이 직접 노무 시간, 실제 직접 노무 시간과 표준 직접 노무 시간, 또 변동 제조 간접원가 차이 분석할 때 실제 조업도와 표준 조업도는 똑같은 수치일 것이므로 결국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근데 이 문제 어디를 보더라도 이 변동 제조 간접원가 배부 기준이 직접 노무 시간이라는 언급은 없어요. 그러니까 100% 타당한 건 아니죠. 근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조 간접원가 배부 기준은 표준원가 계산에 있어서는 직접 노무 시간이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출제 교수님이 이런 표현을 썼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미치지 않는다 틀렸고 미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제 13번을 보도록 합시다. 주 3일의 생산 및 원가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 실제 생산량 나와 있고 이건 SQ 계산할 때 필요하죠. 그다음에 단위당 실제 직접 재료 사용량, 요거는 한 개당 요건 AQ 계산할 때 필요하겠고, 요거는 역시 SQ 계산할 때 필요하겠고, 단위당 표준 사용량이니까 킬로그램당 실제 가격 AP고 킬로그램당 표준 가격 SP죠. 다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보니까. 자, 그러면서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직접 재료 원가, 표준 원가 물어봤으니까 요거는 표준 원가는 SQ 곱하기 SP, 요게 표준 원가죠. 이건 물어본 거고. 실제 원가는 AQ 곱하기 AP죠. 이거 물어본 거고. 그다음에 가격 차이 유리하다, 능률 차이 불리하다. 이거 차이 분석이죠. 그냥 종합적인 그냥 직접 재료가 문제예요.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이제 차이 분석하면 여기에서 다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AQ 곱하기 AP, SQ 곱하기 SP. 자, AQ 곱하기 SP. 이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AQ는 실제 생산량 1100개 곱하기 단위당 실제 사용량 3.2kg 해야지 킬로그램으로 표현한 AQ가 되겠지. 곱하기 AP는 킬로그램당 실제 가격 28원이 될 거고. 자, 1100 곱하기 3.2 곱하기 28, 98,560원이죠. 자,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1100개 곱하기 3.2kg 곱하기 SP 30원이죠. 자, 이거 계산해 주면 1100 곱하기 3.2 곱하기 30원 하게 되면 105,600원. 따라서 이게 가격 차이인데 가격 차이는 98,560원 빼주게 되면 7,040원이죠. 7,040원 먹고 왼쪽이 더 적기 때문에 유리한 차이가 되겠지. 가격 차이는. 자, 하나 됐고. 그 다음에 SQ는 실제 생산량 1100개 곱하기 단위당 표준 사용량 3kg이죠. 3kg. 표준 가격 30원 하면 되겠지. 이게 1100개 곱하기 90원 하게 되면 99,000원이죠. 그래서 이게 능률 차이예요. 능률 차이는 6,600원 많고 왼쪽이 더 크니까 불리한 차이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이제 답을 다 구해놓고 이제 확인해 봅시다. 자, 직접 재료 원가 표준 원가는 이거 말하죠? 99,000원 1번 맞고 실제 원가는 98,560원이니까 이거 틀렸죠? 답은 2번이 되겠네. 직접 재료 원가 가격 차이 7,040원 유리, 능률 차이 6,600원 분리, 3, 4번은 맞습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직접 재료 원가 차이 분석 의미를 물어본 문제. 그다음에 14번은 이제 차이 분석인데 이제 서술형이죠. 자, 보도록 할까요? 다음 중 직접 노무원가 능률 차이. 자, 능률 차이니까 왼쪽은 AQ 곱하기 SP고 오른쪽은 SQ 곱하기 SP죠. 자, 이걸 염두에 두시고 찾아보면 똑같은 SP죠. 표준 임률은 같을까요? 네, 실제 작업 시간 AQ와 표준 작업 시간 SQ의 차이죠.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어떤 차이를 이렇게 식으로 의미로 물어본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런 건 틀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다음에 15번. 자, 주 3일은 직접 농업이와 변동 제조 간접 원가의 표준 원가 산정에 동일한 조업도를 적용하고 있다. 어떤 조업도일까요? 동일한 조업도에서. 자, 직접 농업이니까 당연히 직접 노무 시간이겠지. 직접 노무 시간에 써서 변동 제조 간접 원가를 배분한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 자료에 의해서 실제 발생한 총 직접 노무 원가는 얼마냐? 자, 총 직접 노무 원가 실제 발생 물어봤어요. 변동 제조 간접 원가 실제 발생액. 요거는 자, VOH 변동 제조 간접 원가 차이 분석할 때 AQ 곱하기 AP를 의미하겠고, 자, 소비 차이, 그다음에 변동 제조 간접 원가 SP가 주어져 있죠. 표준 배부율. 네, 직접 노무가 실제 임률, 직접 노무가 표준 임률이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뭘 알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AQ를 알아야 되겠지. 자, 여기서 실제 발생한 총 직접 노무가라고 하면 직접 노무가 차이 분석할 때 AQ 곱하기 AP를 말하겠죠. AP는 직접 노무가 실제 임률에서 여기에 주어져 있단 말이지. 이게 직접 노무원가 AP는 주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변동 제조 간접 원가 차이 분석을 통해서 자, 직접 노무원가의 실제 직접 노무 시간 AQ를 추정해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약간 좀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이제 뭘 구해야 되는지 알았으니까 VOH 차이 분석한다고 합시다. AQ 곱하기 AP. 여기서 AQ를 알아야 되는 문제죠.
AQ 곱하기 SP. 똑같은 AQ죠. 자, SQ 곱하기 SP인데 자, 실제 발생액 이게 17만 5천. 그다음에 소비 차이죠. 이게 첫 번째와 두 번째 칸의 차이가 소비 차이인데 VOH 소비 차이인데 이게 2만 5천 원 분리죠. 분리. 그다음 변동 제조 간접과 표준 배부율이죠. 요게 150원이죠. 150원. 자, 이렇게 지금 정보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추정해야 될까요? 왼쪽에 실제 발생액과 소비 차이를 토대로 이 가운데 칸의 합을 추정할 수 있죠. 분리니까 왼쪽이 더 크단 말이지. 큰 거에서 작은 거로 와야 되니까 빼야 되겠죠. 2만 5천 원을. 뭐 요거는 15만 원일 거고. 자, 15만 원 나누기 150원 하게 되면 즉 실제 직접 노동 시간 알 수 있지. 이게 1000시간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역산하면 1000시간 곱하기 150원에서 15만 원이 나온 거니까. 자, 이렇게 1000시간을 알았으니까 이제 직접 노무원가 실제 발생액 AQ 곱하기 AP를 계산해야 되니까 이때 AQ는 1000시간이라는 거 알 수 있고 똑같은 시간. AP는 실제 직접 노무원가 실제 임률 100원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시간당 100원. 그래서 10만 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직접 노무원가의 AQ 곱하기 AP는 10만 원. 자, 이런 식으로 변동 제조 간접원가 차이 분석을 통하여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을 추정한 다음에 이를 토대로 정답을 구해야 되는 약간 응용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추정 문제예요. 자, 1번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16번 역시 표준원가 계산에 관한 문제네요. 자, 표준원가 계산을 사용하고 있는 주 3일에 1월 제조 간접원가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제조 간접원가 변동 예산이 나와 있죠. 예산이 나와 있는데 60만 원 플러스 시간당 10원. 이거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60만 원은 고정 제조 간접원가 예산이죠. FOH 예산 플러스 자, 이거는 VOH 예산이죠. 변동 제조 간접원가 예산이에요. 근데 변동 제조 간접원가는 변동원가니까 시간당 10원이구나 이렇게 정보를 주고 있는 거지. 여기서 10원은 VOH SP를 말하는 거지. VOH SP. 그다음에 실제 산출량이 허용된 표준 노동 시간. 요 15,000시간은 SQ를 시간으로 표현해 놓은 거지. 자, 이렇게 정보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는 이분법에 의하여 제조간접원가 차이 분석을 하고 있다. 이분법이니까 제조간접원가를 변동 고정 구분하지 않고 자, 쉽게 말해서 제조간접원가 전체를 자, 제조간접원가 예산 차이와 제조간접원가 조업도 차이로 두 개만 차이 분석하는 거죠. 잘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4분법 위에 3분법, 2분법이 잘 안 나오는데 자, 이 문제는 특이하게 2분법이 나왔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2분법을 이해하고 있으면 2분법으로 풀어야 되고 만약에 2분법을 이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4분법을 이용해서 실은 풀 수는 있습니다. 자, 좀 이따 보도록 합시다. 1월 중에 불리한 예산 차이 5만 원과 유리한 조업도 차이 10만 원이 발생하였다면 1월에 제조간접원가 배부액 물어봤으니까 제조간접원가 배부액 물어봤으니까 VOH 배부액과 자 FOH 배부액 전부 다 합을 물어본 거지. 좀 어려운 문제예요. 가장 아마 난이도가 있는 문제니까 이번 모의고사 2에서 자 곧바로 이제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제조간접과 차이의 다양한 분석 2분법을 이용해서 푼다면 이렇게 풀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 이해가 혹시 이 문제 안 됐으면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제 실제 원가고 2분법 이용할 때는 즉 3분법, 2분법, 1분법은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죠. 실제 투입량에 근거한 변동예산을 말하고 변동예산. 실제 산출량에 근거한 변동예산이가. 자, 이거는 표준원가 배부액이에요. 표준원가. 자, 원래 차이 분석은 이런 개념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VOH와 FOH가 있는데 자, 원래는 우리가 이거죠. 이거는 AQ 곱하기 AP고 VOH만 따로 4분법 개념으로 생각하면 실제 투입량 AQ에 근거한 예산 그러니까 AQ 곱하기 SP고 실제 산출량이니까 SQ고 예산이니까 SP. 이건 같은 거죠. SQ 곱하기 SP. 이게 같은 금액이에요. 그다음에 요거는 실제고 요거는 예산이죠. 예산 총액은 뭐에 근거했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죠. 고정원가니까 이건 똑같은 총액을 갖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배부죠. 근데 배부는 변동원가처럼 배부가 이루어지니까 SQ 곱하기 SP가 되겠지. 자, 이렇게 4분법은 이렇게 같은 게 하나씩 있으니까 하나를 생략하고 세 개로만 차이 분석해서 변동 고정 따로따로 차이 분석해서 각각 두 개씩 해서 4분법 위주로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4분법만 알아도 충분할 것 같아요. 혹시 2분법, 3분법 문제가 나오면 그냥 패스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3, 2, 1분법에서 2분법은 이 두 개를 합하면
제조 간접원가 실제, 그다음에 실제 투입량 변동예산, 산출량 변동예산, 표준원가 되죠. 자, 그러면 3분법은 각각의 칸을 구해서 이렇게 세 개로 쪼개면 3분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조 간접원가 소비 차이, 이걸 제조 간접원가 능률 차이, 이걸 제조 간접원가 조업도 차이라고 하는데, 자, 2분법까지 알아둡시다. 3분법, 2분법. 2분법은 자, 첫 번째 칸과 곧바로 세 번째 칸을 비교해요. 그래서 제조 간접과 소비 차이와 능률 차이를 따로따로 구하지 않고 두 개를 합해서 예산 차이로 갑니다. 실제와 변동 예산의 차이니까 예산 차이.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조업도 차이죠. 자, 이 문제가 바로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숫자를 대입해 보면, 자, 실제 발생액을 봐보면 실제 발생액 모릅니다. 뭐 그 여기 보면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배부액만 나와 있지 실제 금액 안 나와 있죠. 그럼 그냥 통과하세요. 그냥. 그다음에 이거 나와 있죠. 예산액 나와 있죠. FOH 예산 60만 원이죠. 요게 60만 원이라는 거예요. 요 두 개 합이 각각 요 두 칸이 60만 원씩이라는 거지, 예산. 그다음에 변동 제조 간접원가 표준 배부일 10원이죠. 그럼 요거 SP가 주어져 있다는 거지. 10원. 10원. 이렇게 10원 주어져 있다. 그다음에 실제 산출에 허용된 표준 노동 시간 SQ가 15,000시간 이게 주어져 있다는 거지. 15,000시간. 요게 15,000시간 이렇게 주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요 배부도 15,000시간 곱하기 SP가 되겠지. SP는 현재 모르고 현재 이런 상황이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불리한 예산 차이 5만 원과 5만 원 분리 조업도 차이 10만 원이 발생했다. 유리한 조업도 차이 10만 원. 이 결론이 주어져 있죠. 여기서 유리한 조업도 차이를 이용하는 거지. 이용해서 요 고정제조 간접원가 이 금액을 알 수가 있죠. 자,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일단 변동제조 간접원가 SQ 곱하기 SP는 15만 원이죠. 그래서 고정제조 간접원가 예산은 60만 원이니까 두 개 더하면 요 세 번째 칸은 75만 원일 거야. 75만 원에서 조업도 차이가 유리하니까 이걸 추정하게 되면 이게 왼쪽이 더 적어야 된단 말이지. 이게 플러스 10만 원에서 이건 85만 원이죠. 자, 85만 원이니까 요 변동 제조 간접원가가 10만 원이니까 자, 고정 제조 간접원가 배부액은 요 배부율을 표준 배부율 또는 예정 배부율을 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역산해서 이거 70만 원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여러분들. 70만 원이라는 거. 그러면 이 문제에서 요구한 제조 간접원가 배부액은 얼마냐? 이거지 바로. 이거 구할 필요도 없었죠. 85만 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즉 실제 산출량 변동 예산 SQ 곱하기 SP와 예산 60만 원, 그다음에 15,000시간 곱하기 10원에서 15만 원에서 75만 원을 계산하고 조업도 차이 10만 원 유리를 통해서 왼쪽이 10만 원만큼 적다 이걸 통해서 오른쪽에 85만 원을 곧바로 찾으면 되는 문제예요. 이게 바로 제조 간접원가 배부액 문제예요. 제조 간접원가 배부액. 자, 이렇게 구해도 되고 만약에 4분법밖에 몰랐다 그러면 이렇게 구해도 됩니다. 조업도 차이는 고정제조 간접원가 쪽만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 변동 제조 간접원가를 일단 싹 무시해버리고 이 고정제조 간접원가 실제 예산 배부 이 예산과 배부의 차이가 조업도 차이죠. 60만 원 여기서 출발하면 되겠어요. 60만 원에서 10만 원 유리니까 왼쪽이 더 적어야 되니까 오른쪽이 큰 70만 원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고정제조 간접원가 배부액은 70만 원이구나 이렇게 찾고 그다음에 변동제조 간접원가 표준원가 배부액은 SQ 곱하기 SP니까 별도로 계산해서 15만 원 계산해서 두 개를 더하면 85만 원이구나 이렇게 4분법만 가지고도 계산할 수 있어요 문제. 자, 이렇게 설명해 줬는데 만약에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냥 과감하게 패스하세요. 한 문제를 알려고 다시 본문을 굳이 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자, 이해되신 분만 이건 풀어보는 겁니다. 자, 지우고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합시다. 일단 답은 85만 원이겠죠. 지우고. 자, 주 3일은 단계 영업을 개시하여 10,000단위의 제품을 생산하고 이 중에 9,500단위의 제품을 단위당 2,000원에 판매했다. 500단위는 기마의 제품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자, 단계 영업을 개시했으니까 기초재고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회사의 경영자는 외부 보고 목적으로는 전분가 계산을 사용. 자, 관리 목적으로는 변동가 계산을 사용하고 있다. 자, 전부 변동 초변동이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제품 단위당 직접 재료원 값도 쭉 정보가 나와 있어요. 한 페이지. 자, 다음 설명 중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그래서 전보원가 계산에 의할 경우 제품 단위당 제조원가 1,725이다. 자, 전보원가 계산에 의하면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가, 변동 제조 간접원가 이외에 자, 단위당 고정 제조 간접 원가도 제품 원가죠. 그래서 고정 제조 간접 원가도 제품 원가니까 요 120만 원 나누기 아까 생산량이 앞에 보면 10,000개를 생산했다고 했죠. 생산량으로 나누어서 단가를 시켜야 되는 거지. 자, 10,000개 나눠주면 단위당 120원이죠. 그래서 전보원가 계산에 따르면 1번 전보원가 계산에 따르면 자, 요 3개 더하면 단위당 1,600원이죠. 자, 변동 제조원가 1,600원가 고정 제조 간접원가 120원에서 1,720원이 되겠지. 자, 이건 일단 맞겠습니다. 그러면 자, 변동원가 계산에 의할 경우 단위당 제조원가는 변동원가 계산에 의할 경우에는 1,600원 직접 재료가 직접 노무가 변동 제조 간접원가만 제품의 원가죠. 그래서 1,600원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전보원가 계산에 의할 경우 기마이 제품 재고액 아까 기마이 제품이 10,000개 생산해서 9,500개 팔았으니까 500개 있었죠. 따라서 이걸 이용해서 단가를 계산해 보면 500개 곱하기 1,720원 하게 되면 이게 기마이 제품 재고죠. 500개 곱하기 1,720원 하면 86만 원이죠. 86만 원. 자, 맞고. 자,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단기 순이익이 전보원가 계산에 의한 단기 순이익보다 크다. 자, 지금 현재 어떤 경우예요? 자, 기초 재고가 없는 상태에서 생산량이 판매량보다 더 많은 경우죠. 기초 재고가 없기 때문에 이걸 항상 성립한단 말이에요. 뭐가? 이럴 경우에는 전보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보다 더 크다. 이게 항상 성립한다라고 했었죠. 기초 재고가 없거나 기초 재고가 있을 경우에는 원가 요소별 단가가 매기 일정할 때는 이게 항상 성립한다. 근데 이게 지금 틀렸죠? 변동에 의한 이익이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서술형 문제다. 요 4번은.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다. 자, 이제 18번. 네, 18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 중 변동원가 계산 제도의 특징을 모두 고르시오. 자, 변동원가 계산 제도에 부합되는 설명을 고르는 문제죠. 자, 가부터 볼까요? 자, 변동원가 계산 제도는 기업회계 기준에서 인정하는 원가 계산 제도이다. 자, 여기서 기업회계 기준이란 IFRS 한국재택 국제회계 기준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을 소설해 놓고 있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인정된 그냥 회계 원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변동원가 계산 제도는 기업회계 기준에서 뭐 지금 말로 바꾸면 한국재택 국제회계 기준에서 인정하는 원가 계산 제도이다. 맞는 표현이 아니죠. 자, 우리나라에서 인정하고 있는 원가 계산 제도는 전부 변동 초변동에서는 오직 전부 원가 계산 제도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말이고. 그다음에 4번 특정 기간의 이익이 생산량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아니죠. 자,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이익은 자, 오직 판매량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죠. 자, 그에 반해 전부원가 계산과 초변동원가 계산은 판매량뿐만 아니라 생산량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자, 특히 전부원가 계산은 자, 생산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자,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자, 그에 반해 초변동 원가 계산은 자, 생산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자, 초변동 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은 감소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자, 다 고정 원가가 손익계산서에 총액으로 표시되므로 자, 기간 원가이므로 당해년도 발생액이 그냥 총액으로 다 비용 처리가 되죠. 그래서 총액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맞는 표현이고 고정 원가가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쉽게 알 수 있겠죠. 자, 총액 얼마고 요게 이만큼 비용 처리가 돼서 이익이 어떻게 되는지 이익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바로 고정원가 총액만큼 이익에 영향을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건 맞는 표현이 되겠고 변동원가 계산 제도에서 매출액과 이익은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 판매량이 증가하면 매출액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매출액이 증가하면 이익이 증가한다.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자,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죠. 즉 생산량이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시킴으로써 순수하게 이만큼 팔면 이익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용이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자, 변동원가 계산에 부합되는 설명은 다와 라가 되겠습니다. 자, 1번이겠죠.
자, 19번 문제. 2000X년 3월에 영업을 시작한 주 3일은 선입선출법에 의한 실제 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자, 2000X년 3월과 4월에 생산 판매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생산량, 판매량, 그다음에 고정제조, 간접원가 총액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재밌는 표현. 3월에 영업을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3월 초 기초 제품 재고는 없는 거죠. 자, 그러면 3월 말 기말 제품 재고는 8,000단위 생산해서 7,000단위 팔았으니까, 자, 기말 재고를 좀 표시해 보면 기말 제품 재고는 1,000단위가 남아 있는 거죠. 1,000단위. 자, 그러면 1,000단위는 4월 달에 기초 제품 재고가 되겠죠. 1,000 플러스 9,000에서 10,000단위 판매 가능했는데 판매량이 10,000단위니까 4월 달에 0단위가 되겠죠. 기말은. 자, 기초까지 마저 표시를 해볼까요? 자, 기초. 요 위에다 표시해 봅시다. 기초는 0단위고, 그 다음에 1,000단위가 그대로 넘어가니까 1,000단위가 되겠죠. 1,000단위. 자, 이렇게 제품 계정의 물량의 흐름을 자, 순수하게 일단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표현. 자, 2000X년 4월중, 4월 달에요. 자,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120만 원이라고 할 때 전봉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얼마냐. 이처럼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 얼마고 뭐 전봉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 얼마고 이게 동시에 이렇게 등장했을 때는 자, 어떤 문제다라고 했었죠? 바로 이익 차이 조정 문제다라고 했었죠. 뭐 이익 차이 조정 문제는 그 개념은 우리가 기본 강의 때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었고, 자, 머릿속에 바로 변부말이 떠오르시면 되겠어요. 즉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이익에다가 자, 뿌말 플러스 기말이죠. 기말 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 간접원가를 더하고, 자, 기초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 간접원가를 빼주게 되면 자,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이익으로 바뀐다라고 했었죠. 자, 여기다 대비해 주시면 자,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120만 원이에요. 자, 이랬을 때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 얼마야? 이거 물어본 거죠. 자, 주의해야 될 거 4월 달입니다. 앞으로 다시 자료를 앞에 자료로 다시 와보면 자, 4월 달에는 기초 재고만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기말 재고는 없기 때문에 기말 재고는 0이고, 자, 기초 재고가 1,000단위 있는 거죠. 1,000단위. 1,000단위 곱하기 자, 뭐가 필요하냐면 기초 제품 재고에 적용된 자, 단위당 고정제조 간접원가가 필요하죠. 단위당 FOH가 필요해요. 자, 선입선출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월마다 원가 계산을 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단위당 고정제조 간접원가는 자, 3월분이죠. 자, 3월께 필요한 거죠. 3월. 자, 3월분을 계산해 주면 자, 3월 달에 총 고정제조 간접원가 160만 원을 자, 3월 달에 생산량으로 나누면 되겠죠. 자, 8,000단위로 나누어 주시게 되면 자, 단위당 200원이라는 거 알 수 있죠. 200원. 그래서 200원이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20만 원이죠. 그래서 120만 원 플러스 0원 마이너스 20만 원 하여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100만 원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00만 원이 되겠어요. 자, 20번 문제. 자, 다음 중 초변동 원가 계산은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초변동 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 원가만 제품 원가고 나머지 모든 원가는 기간 원가로 처리하는 원가 계산 방법을 말하죠. 그래서 자, 1번 매출액에서 판매된 제품에 직접 재료 원가를 차감하여, 정확히 맞는 말이죠. 자, 직접 재료 원가 발생액을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전액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판매된 분만 비용 처리되겠죠. 판매되지 않은 직접 재료 원가분은 재고자산가액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판매된 제품의 직접 재료 원가를 차감하여 현금 창출 공원이익 또는 재료 처리랑 공원이익이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요걸 계산한다. 맞습니다. 자, 매출액에서 자, 직접 재료 매출 원가를 빼주게 되면 자, 재료 처리랑 공원이익 또는 현금 창출 공원이익이 나오죠. 맞고. 2번 직접 노무원가와 제조 간접원가도 운영비용에 포함하여, 즉 직접 재료 원가를 제한 나머지 모든 원가와 비용은 운영비 또는 운영비용이라고 하는 거죠. 또는 운영원가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운영비용에 포함하여 기간비용으로 처리한다. 맞고. 자, 초변원가 계산 방법도 외부 보고 목적의 재무제표 작성에 이용될 수 없다. 자, 외부 보고 목적의 재무제표 작성에 이용될 수 있는 원가 계산 방법은 오직 우리나라에서는 전부원가 계산 방법뿐이에요. 그래서 이거 틀 말이고. 4번 초변 원가 계산 방법이 변동 원가 계산 방법보다
불필요한 재고 누적 방지 효과가 크다. 맞는 말이에요. 자, 변동원가 계산은 자, 불필요한 재고 누적을 했을 때 바로 그 불필요한 재고 누적을 하기 위해서 생산량을 증가시킨 그 효과가 영업이익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막아놓은 거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걸 방지했을 뿐이에요. 이 불필요한 재고 누적의 방지 효과가 그냥 방지 수준에 멈춰 있는데 반해 초변동 원가에서는 자 생산량을 증가시켜서 판매가 수반되지 않았는데 생산량을 증가시키게 되면 자 기간 원가로 처리하는 직접 노무 원가와 변동 제조 간접 원가와 같은 변동 가공 원가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자 결국 기간 원가 처리액이 증가함에 따라 영업이익이 감소하게 돼요. 초변동 원가에서는 자 그 결과 많이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판매가 수반되지 않았는데 많이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자 불필요한 재고가 누적되겠죠. 그러면 이 결과 영업이익이 감소해 버려요. 자 기간원가 처리액이 증가하게 돼서 그래서 변동원가 계산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즉 생산량을 증가시켜서 불필요한 재고를 누적시켰을 때 그 영향을 이익 증가에 귀속되지 않도록 그냥 막는 수준에 그쳤는데 반해 초변동 원가에서는 너 만약에 그런 행위를 하면 영업이익이 감소하게 될 거야. 이걸 보여줬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재고 누적 방지 효과가 변동 원가 계산보다 초변동 원가 계산이 더 크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외우라고 하지 마시고 가급적 이해를 해두게 되면 이런 서술형도 좀 쉽게 읽으면 답을 고를 수 있어요. 물론 3번이 좀 쉬운 답이기 때문에 틀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꼭 똑같게 나오지는 않을 수 있겠죠. 이 중에 지문별로 또 다른 서술형 문제 볼 때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 되겠어요. 자, 정답은 3번이죠. 따라서 자 이제 21번 원가액의 마지막 문제 활동기준 원가 계산에 관한 서술형 문제가 되겠어요. 자 다음 중 활동기준 원가 계산 제도의 목적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제조 간접 원가를 활동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활동기준 원가 계산이죠. 자, 활동이 소비한 자원을 활동에 집계하고 자, 제품이 소비한 활동에 따라서 활동에 집계된 원가를 제품에 다시 추가적으로 배부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활동을 기준으로 배부함으로써 정확한 원가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목적과 장점이 있는 거죠. 맞는 거고. 자, 제품별로 보다 정확한 원가 분석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은 이렇게 좋은 표현은 뭔가 정확하고 뭔가 바람직하고 한 것은 다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을 설명하는 표현이에요. 단 뭔가 정확하고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비용이 투입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번, 2번은 맞는 말이고 3번 활동별로 원가를 분석하고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원가 절감을 가능하게 하죠. 자, 정확한 원가 계산, 정확한 원가 분석, 자, 효율적인 원가 절감 다 좋은 말이고 다 가능하게 합니다. 자, 근데 4번 볼까요? 직접 재료 원가 위에의 모든 원가를 고정 원가로 처리한다. 이거는 초변동 원가 계산과 관련된 표현이에요. 자, 초변동 원가 계산은 자, 직접 재료 원가 이외의 모든 원가를 운영 비용이라고 하여 단기에 발생한 운영 비용 총액을 전액 기간 원가로 처리해 버리기 때문에 자, 개념적으로 마치 이 운영 비용을 고정 원가로 간주하고 있는 그런 모양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언급이 나오면 직접 재료 원가 이외의 모든 원가를 고정 원가로 처리한다 이런 언급이 나오면 이거는 초변동 원가 계산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초변동 원가 계산이구나. 그래서 활동 기준 원가 계산과 관련이 없는 표현이죠. 그래서 뭐 원가 계산의 간편성을 추구한다. 4번은 초변동 원가 계산을 설명하고 있는 표현이구나. 이렇게 좀 학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원가액의 파트가 끝났고 이제 관리액으로 가봅시다. 자, 6장부터 이제 시작되죠. 뭐 6장은 계획과 통제니까 먼저 자, 계획과 관련해서 원가 추정이라는 게 나오고 그다음에 CVP 분석, 자, 그다음에 예산 가볍게 등장하고 그다음에 책임액에 등장하고 그다음에 분권화와 성과평가 구체적인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22번 문제. 주 3일의 과거 2년간 생산량과 총제조 원가는 다음과 같다. 자, 지난 2년간 고정원가 총액 및 단위당 변동원가는 변화가 없었다.
자, 그런데 2000X3년에 생산량이 3000개일 때 총 제조 원가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거 재밌는 문제예요. 자, 원가 추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지난 2년간 일정한 고정원가 총액 알아야 되고 단위당 변동원가를 알아야지만이, 즉 원가 행태에 대한 결정을 해줘야지만이 2000X3년에 총 제조 원가를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원가 추정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원가 추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죠. 자, 공학적 방법, 그다음에 계정 분석법, 자, 그다음에 삼포도법, 그다음에 고저점법, 회귀분석법 이렇게 있었지만, 자, 이 문제의 특징은 원가 추정 방법을 무슨 방법을 적용해라라는 표현이 없죠. 자, 그런데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과거 조업도가 2개고 그 조업도의 원가가 각각 주어져 있을 때, 즉 2개의 조업도와 원가에 관한 정보가 있었을 때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고저점법에 의한 원가 추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 고저점법에 의한 원가 추정이 객관적인 방법이기 때문이죠. 자, 물론 회귀분석법도 객관적인 방법이지만 특별하게 회귀분석법으로 풀어라라는 언급이 없는 한 재경관리사 시험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우리나라 시험에서는 회귀분석법으로 원가 추정해서 풀어라 하는 문제가 나온 적은 없어요. 전부 다 고저점으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나머지 공학적 방법, 계정분석법, 삼포도법은 자, 주관적인 결론이기 때문에 이런 객관적인 수치를 다루는 데는 적합하지가 않죠. 그래서 고저점법으로 접근해서 풀어줘야 되는 문제. 자, 고저점법으로 먼저 단위당 변동원가를 추정해 보면, 단위당 변동원가는 자, 모양이, 이 기업은 이렇게 모양이 갖춰졌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자, 쉽게 말해서 1000개일 때, 생산량이 1000개일 때, 2000개일 때, 과거 자, 1000개일 때 이게 얼마냐면 5천만 원이고, 그다음에 2000개일 때는 7천만 원이었다는 거죠. 이 숫자가 현재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자, 이렇게 딱 정보가 이렇게 2개 점만 주어져 있는 거죠. 자, 뭐 최고 조업도, 최저 조업도라고 그때 원가라고 하는데, 자, 최고 조업도와 최저 조업도를 있는 선을 그은 다음에, 자, 먼저 요 기울기를 계산합니다. 요 기울기를 우리가 단위당 변동원가라고 하는 거죠. 단위당 변동원가. 그래서 먼저 단위당 변동원가를 구한 다음에 이 단위당 변동원가로 이 직선을 확장해서 자, 이 절편을 구해요. 이 절편을 우리가 고정원가 총액이라고 추정하게 돼요. 자, 그러면 단위당 변동원가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자, 삼각형을 그려보면, 자, 이거 기억나시죠? 이 기울기 값은 가로의 변화분의 세로의 변화지 않습니까? 가로의 변화라고 하면 최고 조업도 빼기 최저 조업도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외우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기울기 값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2000개 빼기 1000개가 되겠고, 자, 그때 세로의 변화는 최고 조업도에서의 총원가에서 자, 최저 조업도에서의 총원가를 빼주면 되겠죠. 요 세로 높이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7천만 원 빼기 5천만 원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해 주면 2만 원 나오죠. 2만 원. 자, 이게 변동원가가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고정원가 총액 어떻게 되는 거냐? 자, 고정원가는 요 기울기 2만 원으로 이 직선을 연결해서 절편값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여러분들. 자, 요 직선은 쉽게 말하여 이 추정하고자 하는 이 직선은 y 다시 추정하고자 하는 총원가를 말해요. 그다음에 고정원가를 우리가 흔히 A라고 보통 약칭을 합니다. A. 단위당 변동원가는 B라고 약칭을 하고, 그다음에 조업도는 X라고 약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추정하고자 하는 원가 함수는 y 다시 이꼴 A 플러스 BX예요. 여기서 A를 어떻게 구하겠어요? A는 고정원가 A는 이렇게 구하겠죠. 자, y 빼기 BX가 되겠죠. 자, 실제 y를 대입하고 실제 조업도 x를 대입하면 되는 거죠. 즉 총 제조 원가에서 자, 총 변동 원가를 빼주게 되면 총 고정 원가가 나온다는 거죠. 자, 이거는 총 원가고 요거는 변동 원가죠. 변동 원가 총액을 말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총 원가는 변동 원가와 고정 원가 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고정 원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대입하면 되는데 x와 y를
자, 최저 조업도를 이용하여도 되고 최고 조업도를 이용하여도 결론이 같기 때문에 둘 중에 한쪽만 대입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요게 더 편해 보이니까 요걸 대입해 주면 자, 최고 조업도에서의 총 원가는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자, 즉 y 빼기 자, 이때 이 5천만 원에 포함되어 있었던 변동 원가는 bx. 자, 1000개 곱하기 2만 원이죠. 또는 2만 원 곱하기 1000개 하셔도 됩니다. 자, 산식 그대로 대입해 주면 단가 2만 원 곱하기 1000개. 뭐 2천만 원이라는 거죠. 즉 5천만 원 중에 변동 원가는 2천만 원 빼주면 나머지 3천만 원이 고정 원가였다는 거죠. 자, 이렇게 먼저 추정하시고 자, 그러면 이 기업에 이제 이걸 좀 지우고 자, 이 기업의 이제 원가 함수로 이제 도출해 보면 이 기업의 원가 함수 총 제조원가 y-는 a 플러스 bx인데 자, a가 3천만 원이고 b가 2만 원이죠. 2만 x가 되죠. 2만 x. 자, 그러면 2000x 3년도에 x 생산량이 3,000개일 때, 요게 3,000개일 때, 자, y 다시를 추정하게 되면 3,000개만 대입해 주면 3의 6, 즉 6천만 원 플러스 3천만 원이니까 9천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총 제조 원가는 9천만 원으로 예상되더라 하는 거. 자, 고저점법에 관한 그런 기본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23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참고로 그 2022년도에 이 모의고사 2에는 원가에게는 좀 다소 까다로운 문제가 한 두세 문제 정도 있었는데 반해 이 관리회계 쪽 문제는 되게 좀 쉽습니다. 매우 쉬운 수준이에요. 그래서 어떤 애는 보통 원가회계는 좀 까다로운 문제가 항상 두세 문제 끼어들고 관리회계는 이렇게 매우 쉬울 수도 있고 또는 다소 까다로운 문제가 원가회계랑 똑같게 한 두세 문제 정도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쉬운 문제 수준이 어떠한지 요 모의고사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요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 거의 다 맞춰주셔야 돼요. 관리회계 쪽은. 자, 23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공원이익을 계산해라. 공원이익은 매출액 빼기 변동원가죠. 그래서 먼저 매출액을 구해보면 판매량 곱하기 단위당 판매 가격 하면 매출액이죠. 그래서 2,000개 곱하기 3,500원이고 자, 먼저 변동원가 총액 단가를 알아야 되니까 자, 단위당 변동 제조원가, 단위당 변동 판매비 두 개 더하면 2,300원이죠, 요게.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단위당 공원이익을 먼저 찾아주는 거죠. 단위당 공원이익은 단위당 판매 가격 빼기 단위당 변동 원가이므로 자, 결국 3,500원에서 2,300원 빼주면 되죠. 뭐 이 정도는 암산이 가능하죠. 1,200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공원이익 총액은 여기서 그냥 공원이익이라고 했으니까 총액을 의미한다. 총액은 따라서 자, 판매량 2,000개 곱하기 단위당 공원이익 1,200원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240만 원 나오죠. 240만 원이 공원이익 총액이다라는 거. 계산기 뭐 한 번만 때리시면 될 것 같다. 암산도 가능해 보이고. 자, 그다음에 24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구해라. 판매량이죠. 자,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자, 어떻게 구합니까? 단위당 공원이익분의 고정원가에서 구하죠. 고정원가. 자, 여기다 대입해주면 단위당 공원이익은 단위당 판매 가격에서 자, 요게 단위당 변동원가니까 두 개 더하면 2,700원이죠. 4,000원 빼기 2,700원이니까 1,300원이 되겠지. 자, 1,300원분의 총 고정원가는 이것만 언급이 있으니까 한간비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무시하는 거고 234만 원이죠. 그래서 계산기 한 번만 떼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234만 원 나누기 1,300원 하게 되면 1,800개 나오죠. 한 개 팔 때마다 내 주머니에 1,300원의 단위당 공원이익이 들어오는데 이거 가지고 고정원가 234만 원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1,800개를 팔아야 된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1,800개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25번 문제. 주 3일의 제품 단위당 판매 가격과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영업이익 40만 원을 달성하기 위한 판매량. 이걸 우리가 뭐라고 배웠었죠? 목표 이익 달성하는 판매량이죠. 즉 목표 판매량이죠. 목표 판매량. 자, 목표 판매량은 자, 단위당 공원이익분의
고정원가뿐만 아니라 목표이익까지 회수를 해줘야 되죠. 자,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고정원가만 회수해 주면 되는데 목표이익을 달성하는 판매량은 고정원가뿐만 아니라 목표이익까지 회수를 해줘야 된다는 거. 자, 법인세 있냐 없냐에 따라서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목표이익이란 세전 목표이익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인세가 만약에 있다면 자, 세전 목표이익으로 세후 목표이익이 주어져 있고 법인세가 있다면 이걸 세전 목표이익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네, 없다고 가정했죠?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고. 자, 단위당 변동가는 요 네 가지가 단위당 변동가죠. 네 개 쭉 더해보면 70원, 120원, 150원이죠. 그래서 200원에서 150원 빼니까 50원이 될 거예요. 한 개 팔 때마다 내 주머니에 50원의 공원이익이 들어와요. 이거 가지고 고정원가 50만 원가. 자, 목표이익 40만 원을 고정원가 50만 원 회수하고 40만 원의 목표이익을 창출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90만 원 나누기 50원이니까 계산해주면 자, 18,000개 나오죠. 18,000개 팔아야 됩니다. 자, 손익분기점은 10,000개가 될 거고 자, 추가로 8,000개 더 팔아서 총 18,000개를 팔아야지 목표이익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자, 정답 3번. 자, 그 다음에 26번. 자, 영업 레버리지에 관한 서술형 문제네요. 다음 중 영업 레버리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영업 레버리지란 고정원가로 인해 자, 이런 뜻이죠. 판매량의 변화율보다 자, 판매량이 변하면 매출액이 변하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매출액의 변화율보다 영업이익의 변화율이 더 확대되는 현상. 이걸 우리가 영업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고 자, 이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측정하고자 하는 게 영업 레버리지 도라는 거죠. 자,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영업 레버리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영업 레버리지라 영업 고정원가가 영업이란 말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영업 활동의 고정원가를 말하니까 고정원가가 지렛대 작용을 함으로써 레버리지가 지렛대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고정원가가 지렛대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즉 판매량이 증가하더라도 이 지렛대 작용을 하는 고정원가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총액이. 그래서 지렛대 작용을 함으로써 매출액의 변화율보다 영업이익의 변화율이 확대되는 효과이다. 자, 영업 레버리지 효과의 자, 정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맞고. 자, 2번. 영업 고정원가의 비중이 큰 기업은 영업 레버리지가 크고 자, 고정원가 비중이 크면 클수록 이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커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맞는 말이고 영업 고정원가의 비중이 작은 기업은 영업 레버리지가 작다. 맞는 말. 자, 고정원가가 없는 기업의 영업 레버리지를 측정하는 게 영업 레버리지 도죠. 도란 말이 붙어요. DOL. 돌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고정원가가 없는 기업의 영업 레버리지 도는 1의 값을 갖는다라고 제가 설명해 줬어요. 본문에서 맞고. 자, 일반적으로 한 기업의 영업 레버리지 도는 손익분기점 부근에서 가장 작으며 가장 커요. 이거 매출이 증가할수록 점점 작아져요. 점점 커진다가 아니라 작아진다. 왜 손익분기점을 막 지날 때가 가장 크고 매출이 증가할수록 더 작아질까요? 손익분기점을 막 지나는 순간에 변동가와 고정원가를 변동가 고정원가 비중을 보면 자, 손익분기점을 막 지났으니까 매출이 좀 적은 상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정원가는 일정 총액만큼 그대로 발생하죠. 그에 반하여 매출이 적기 때문에 변동원가는 매출이 많은 경우와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했겠죠. 그러니까 손익분기점 부근을 막 지나게 되면 상대적으로 고정원가 비중이 큰 거예요. 따라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커지고 영업 레버리지 도도 크게 측정이 됩니다. 매출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고정원가는 안 변하는데 그대로 있는데 변동원가 금액이 오르게 되니까 아무래도 고정원가 비중이 낮아지게 됩니다. 자, 따라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도 낮아지게 되고 영업 레버리지 도도 점점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손익분기점 부근에서 가장 크고 매출이 증가할수록 점점 작아진다가 맞는 언급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문제. 자, 조업도의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조업도를 기준으로 작성되는 예산? 여기서 특정 조업도를 기준으로 작성되는 최초 예산을 물어본 거예요. 바로 고정예산이죠. 자, 그에 반해서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 조정되어 작성되는 예산은 변동예산이고 자, 여기서 운영예산은 영업예산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영업활동에 관한 예산을 말하고 자본예산은 말 그대로 투자와 재무활동에 관한 예산을 의미해요. 그래서 영업활동, 투자와 재무활동. 자, 요거는
종합예산을 좀 더 구체적으로 쪼개게 되면 운영예산, 자본예산으로 구별할 수 있어요. 물론 이거 재무예산이라고 보통 씁니다. 재무예산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바로 이 자본예산인 거고, 자 특별하게 한 번씩만 읽어보시면 되겠고, 요 고정예산과 변동예산의 구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요 1번 고정예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 조정하여 작성하지 않고 그냥 특정 조업도를 기준으로 작성되는 최초예산, 고정예산. 자, 28번. 다음 중 책임회계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책임회계 제도는 서술형이 잘 나오죠. 뭐 거의 서술형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건. 자, 1번부터 볼까요? 책임회계 제도는 실제 성과와 예상과의 차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뭐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파악할 수 있게 해줘요. 뭐 쉽게라는 말이 따로 해서 올바르지 않은 건 아닌 거예요. 그냥 말에 이렇게 쓴 거지. 그래서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니까 외외에 의한 관리, 즉 아주 외의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는 걸 집중 관리하는 그런 경영 관리를 의미해요. 자, 외외에 의한 관리가 가능하게 해준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맞는 말이 되겠고, 책임회계 제도가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각 책임 중심점의 경영자가 권한을 위임받은 원가 항목들에 대해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통제 가능성의 원칙이죠. 책임회계 제도에서 가장 강조하는 거, 통제 가능성의 원칙. 자, 경영자가 통제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자라는 거죠. 자, 통제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 권한을 위임하고 그에 따라서 책임을 묻자. 그래서 통제 가능성의 원칙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말이고, 3번 책임 중심점은 책임의 성격 및 책임 범위에 따라 원가 중심점, 수익 중심점, 이익 중심점 및 투자 중심점으로 분류할 수 있다. 4개로 쪼갠다라고 우리가 책임 중심점의 분류를 배웠었죠. 맞고. 자, 원가 중심점이란 통제 가능한 원가의 발생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가장 작은 책임 중심점이죠. 가장 작은 활동 단위, 뭐 틀린 말 아니고 맞는 말이에요. 로서 가장 작은 활동 단위로서의 책임 중심점이다. 원가에 대해서만 책임 묻겠다는 거니까 적겠죠. 수익 중심점은 수익에 대해서만 책임 묻겠다니까 이것도 역시 적겠고, 그에 반하여 이익 중심점은 수익과 원가 동시에 책임 묻겠다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크고, 투자 중심점은 자 수익, 원가, 즉 이익뿐만 아니라 투자액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는 거니까 가장 광범위한 활동 단위 또는 책임 중심점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이거 2번은 이 표현은 아주 잘 나오는 표현입니다. 자, 29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중 투자 수익률 ROI, 즉 투자 중심점의 성과평가 방법이죠. 투자 수익률, 잔여익, 경제적 부가가치. 그 중에 투자 수익률에 근거한 성과평가의 특징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ROI는 뭐 이미 한번 뭐 여러 번 언급했지만 투자액분의 이익의 비율이죠. 그래서 이걸 자 곱하기 매출액분의 매출액에서 정리하게 되면 매출액분의 이익, 바로 매출액 이익률이죠. 바로 이걸 우리가 듀퐁 방법 또는 듀퐁 분석이라고 했었어요. 곱하기 투자액분의 매출액, 자산 회전율이라고 하죠. 이렇게 듀퐁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어요. 자, 요걸 머릿속에 좀 그리시고 요 서술형을 풀어봅니다. 자, 일반적으로 매출액 이익률이 감소한다 그러면 ROI도 감소하겠죠. 이 두 개 곱해지는 거니까. 자, 이게 증가해야지 이것도 증가하는 거고. 그래서 투자 수익률은 증가된다. 이게 바로 답이죠. 이거 틀렸고. 2번 사업부의 이익뿐만 아니라 투자액도 함께 고려하는 성과평가가 좀 맞고. 자, 매출액 이익률과 자산 회전율로 구분해서 분석이 가능하다. 듀퐁 분석, 듀퐁 방법 맞고. 자, 회사 전체 최저폐소 수익률을 상회하는 투자아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까지 읽어보면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투자 아니죠. 회사 전체 관점에서는. 자, 그런데 개별 투자 중심점의 투자 수익률보다 낮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낮게 되면 개별 투자 중심점의 경영자는 이걸 채택함에 따라 가중평균돼서 기존 투자 수익률하고 다시 이번에 새롭게 이번에 채택한 투자 수익률하고 가중평균돼서 기존보다 떨어져 버리겠죠. 투자 수익률이. 그러니까 보다 성과평가에 불리하게 되기 때문에 자 결국 투자가 포기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투자가 포기되다 보니까 회사 전체 관점에서는 바람직한데 채택하는 게 바람직한데 개별 사업부 관점에서는 채택하지 않음에 따라 자 개별 사업부 관점에서는 최적이지만 회사 전체 관점에서는 최적이 아닌 현상이 발생해 버리죠. 이런 걸 우리가
준최적화 현상 또는 목표 불일치 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R와의 가장 큰 문제점, 준최적화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맞는 표현이 되죠. 발생하면 안 되겠죠. 이걸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필요하죠.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자, 이제 30번, 31번. 자, 이거는 뭐 한 자료 가지고 두 개를 푸는 건데 이건 너무 쉽죠. 자, 30번, 31번. 이건 한 자료를 가지고 30번과 31번을 푸는 건데 너무 쉽죠. 자, 주 3일의 영업이익은 40만 원이며 평균 투자액은 100만 원이다. 자, 30번 주 3일의 투자 수익률 얼마냐? 투자 수익률은 투자액분의 이익이죠. 자, 여기다 대입해주면 여기서 투자액은 이 문제에서는 평균 투자액이라고 언급해주고 있고 이익은 영업이익이라고 언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분의 40만 원 비율이니까 40%가 되겠죠. 뭐 이렇게 쉽게도 나옵니다. 그다음에 31번 주 3일의 최저 필수 수익률이 10%다. 그럼 잔여이익이 얼마냐? 잔여이익 R라인은 자 개념으로 그냥 식으로 알려줄까요? 이익 빼기 자 투자액 곱하기 최저 필수 수익률이죠. 즉 투자액 곱하기 최저 필수 수익률은 이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벌고자 하는 최소 이익을 말하죠. 그래서 이익에서 최소 이익을 뺀 거니까 최소 이익을 초과해서 벌어들인 남은 이익을 말하겠죠. 바로 이게 이제 잔여이익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대입해주면 자 영업이익 40만 원이고 투자액 100만 원이고 자 이 최저 필수 수익률이 10%다라는 거죠. 100만 원 곱하기 10%니까 최소 이익이 10만 원이라는 거예요. 10만 원을 초과해서 벌어들인 이익은 30만 원이 되겠죠. 40만 원 벌었으니까. 그래서 40만 원 빼기 10만 원에서 30만 원이구나. 이게 잔여이익이 되겠습니다. 3번. 자, 그다음에 32번은 이제 아래에 주어진 재무 자료를 이용하여 자, 투자 중심점의 성과 평가의 마지막 방법인 경제적 부가가치 계산하는 거죠. 자, 경제적 부가가치 2부A는 잔여이익을 변형하여 자, 새롭게 만든 성과 평가 방법인데 자, 세후 세금을 차감한 후에 순 영업이익이죠. 세후 순 영업이익 빼기 투하자본 곱하기 가중평균 자본비용이죠. 가중평균 자본비용. 그래서 잔여이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훨씬 더 정밀하고 정확하게 구축해 놓은 그런 계산 방법이에요. 자, 여기다 대입해 주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다음 법인세 효과는 무시해라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 관리비를 빼게 되면 이걸 이렇게 차감해 주게 되면 자, 80억에서 70억 빼니까 10억이 되죠. 10억이 영업이익이 되겠죠. 네, 법인세 효과 무시하니까 그냥 세후든 세전이든 상관하지 말고 여기서 10억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세후 순영업이익은 빼기 투하자본은 여기에 나와 있죠. 50억이죠. 자, 투하자본 50억 곱하기 자, 그러면 타인 자본이 25억이고 자기 자본이 25억이니까 각각의 구성 비율을 퍼센테이지로 언급하면 50% 50%가 되겠죠. 자, 그리고 타인 자본 비용은 10%고 만약 법인세가 존재하게 되면 세후 타인 자본 비용이 필요하죠. 왜?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 법인세 절감 효과가 발생하니까 이것도. 근데 법인세 효과 무시하니까 그냥 10%가 되겠고 자, 자기 자본 16%죠. 즉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계산하는 게 핵심이 되겠어요.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타인 자본 비용 10%와 법인세 없습니다. 자, 자기 자본 비용 10%의 가중치니까 가중치는 자, 25억, 25억. 즉 50억분의 25억이니까 50%죠. 0.5. 0.5. 또는 뭐 이렇게 하셔도 되겠고 여러분들. 또는 이렇게 하셔도 되겠고 25, 50. 25억, 50. 그러니까 50억분의 그냥 쉽게 말해서 반반이에요. 반반. 따라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냥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하는 거죠.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26 나누기 2하니까 13%가 되겠죠. 이거 계산하면 13%. 13%에. 그래서 6.535 5일은 5. 6.5억이니까 3.5억이 되겠네. 자, 남은 경제적 부가가치는 이 기업이 벌어들인 경제적 부가가치는 3.5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경제적 부가가치 간단한 계산형 문제입니다. 자, 이제 33번 문제 볼까요? 자, 33번 문제부터서는 이제 의사결정 문제네요.
자, 이제 7장에 관한 문제가 되겠어요. 자, 33번 주 3일은 8개월 전에 기계장치를 400만 원에 구입하였으나 사업 전환으로 인해 이 기계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미 400만 원을 샀죠. 자, 회사는 동기계에 대해 수리비용 150만 원을 들여 250만 원에 팔 수 있거나, 자, 수리 후 판매죠. 현재 상태로 거래처에 200만 원에 팔 수도 있다. 자, 즉시 판매고. 자, 이 경우 즉 이 기계장치를 수리해서 팔 수도 있고 또는 즉시 판매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메모론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죠. 메모론가의 정의는, 자, 썬크 코스트, 메모론가의 정의는 과거에 지출된 역사적 원가로서, 자, 현재 어떤 대안을 선택하더라도 다시 회수할 수 없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원가를 말하죠. 자, 수리해서 팔거나 즉시 판매하거나 과거에 이미 지출된 이 취득원가, 기계장치의 취득원가 400만 원은 다시 회수가 안 되는 원가죠. 이 바로 400만 원이 바로 메모론가예요. 그래서 과거 구입 금액 400만 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메모론가를 간만에 물어본, 자, 숫자로 물어본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4번. 주 3일은 제조에 필요한 부품을 자가 제조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 구입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한다. 자, 부품의 자가 제조 또는 외부 구입 의사결정이죠.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자, 변동원가는 모두 비관련 원가로 보아 의사결정하는데 영향 미치지 않는다. 땡! 자, 아무런 말 없으면 이거죠. 부품 자가 제조 시와, 자, 외부 구입 시 머릿속에 좀 그려보면, 자, 어떤 원가가 발생하냐면, 자, 여기는 외부 구입 원가가 발생하겠죠. 구입 원가. 외부 구입 원가가 발생하고, 대신에 여기는 변동 제조 원가가 발생할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는 고정 원가가 발생할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자, 자가 제조를 중단하고 외부 구입함에도 이 고정 원가는 특별한 말 없으면 회피가 안 되죠. 감소가 안 되죠. 근데 감소가 되는 고정 원가도 일부 있을 수 있어요. 이 말은 회피 가능 고정 원가는 발생하지 않은데 감소가 됐으니까 회피 불능, 회피가 안 되는 고정 원가는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 이게 있다면 이거는 발생한다는 거죠, 여전히. 근데 문제에서 회피 가능이냐 회피 불능이냐 언급이 없으면 고정 원가는 그대로 발생하는 거고 다 회피 불능으로 보는 겁니다. 아무런 말 없으면.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이제 관련 원가라고 하면 두 대안 간의 차이가 나는 원가를 말하죠. 차이가 나는 원가 동그라미 쳐보면 변동 제조 원가 차이 나죠. 자, 외부 구입 원가 차이 나죠. 그다음에 고정 원가와 이 고정 원가는 회피 가능 고정 원가와 회피 불능 고정 원가로 쪼개지는 거니까 이 두 개의 차이를 보면 회피 가능 고정 원가는 차이가 나겠죠. 회피가 가능한 고정 원가는 차이가 난다는 거죠. 회피 가능 고정 원가는. 자, 이게 바로 관련 항목이에요. 이게 관련 원가예요. 1번은 변동 원가는 모두 비관련 원가로 봐. 자, 변동 원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변동 제조 원가는 관련 원가인데 뭐 이거 비관련 원가로 본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말이 되는 거고. 2번 회피 불가능한 고정 원가는 관련 원가 아니죠. 회피 가능 고정 원가가 관련 원가죠. 그래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이거 틀린 말이고. 자, 기존 설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회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바로 이거죠. 자가 제조를 하게 되면 자가 제조를 하던 부품을 외부 구입하게 되면 기존에 자가 제조하던 생산 공간과 설비가 유유 상태로 남아 있겠죠. 이 유유 상태로 남아 있는 공간과 설비를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임대를 준다거나, 그래서 임대 수익을 얻는다거나. 자, 이런 건 바로 자가 제조하고 있었을 때 포기하고 있었던 기회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비용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것도 임대 수익, 자가 제조 시에 부품을 자가 제조 시에 포기하고 있었던 기회비용, 임대 수익을 얻을 기회를 포기하고 있었던 거지. 바로 이것도 고려하여 의사결정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맞는 말이에요. 4번 외부 구입 원가가 회피 가능 원가보다 큰 경우에는, 자, 요 외부 구입 원가가 회피 가능 원가보다 크다. 회피 가능 원가라고 했으니까 외부 구입하게 되면 변동 제조 원가 회피 가능하고, 그다음에 고정 원가 중 회피 가능 고정 원가 회피 가능하죠. 요 두 개 합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피 가능 고정 회피 가능 원가라고 했으니까 그냥 감소가 가능한, 자가 제조할 때는 발생했는데 외부 구입함에 따라 감소가 가능한 원가를 말해요. 뭐 감소가 가능한 원가보다, 즉 감소액보다, 원가의 감소액보다 외부 구입 원가는 외부 구입 시에 증가하는 원가죠. 자, 증가하는 원가가 감소 원가보다 큰 경우에는 뭐가 유리하겠어요? 증가액이 감소액보다 커요. 뭐 외부 구입하는 게 바람직해요? 아니죠.
감소액이 더 커야지 외부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증가액이 외부 구입액이 감소 가능액보다 더 커서 순액으로 따졌을 때 증가하게 되면 자가 제조하는 게 더 바람직하죠. 그래서 이거 말이 바뀌었습니다. 자, 외부 구입하면 이만큼 증가하고 원가가 이만큼 감소하게 되죠.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쪽이 더 커야지 유리하겠구나. 이게 더 커야지 감소액이 더 커야지 외부 구입이 유리하고 만약에 이 증가액이 더 크게 되면 외부 구입이 불리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건 또 X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의사결정을 서술형으로 물어본 문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35번 문제 봅시다. 자, 매월 1000단위의 제품을 생산하는 주 3일에 단위당 판매 가격은 700원이고 단위당 변동원가는 500원이며 고정원가는 월 30만 원이다. 주 3일은 주 용산으로부터 400단위의 특별 주문을 받았다. 자, 현재 유유 설비 능력은 특별 주문 수량보다 부족하다.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특별 주문을 받기 위해서는 자, 기존 판매를 감소시켜야 된다는 뜻이고, 자, 특별 주문을 수락할 경우 주문 처리를 위한 비용이 900원만큼 추가로 발생하죠. 주문 처리 비용이 또 추가로 발생하니까 이것도 고려를 해줘야 되겠고, 다음 중 특별 주문에 대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관련 항목으로 구성된 것은 어느 것인가 물어봤죠. 자, 이거 종종 나왔던 그런 유기출, 즉 기출 문제 유형이에요. 자, 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관련 항목은 실은 이거예요. 이 특별 주문의 관련 항목은 의사결정을 여기 해보면 특별 주문 수락 시에 증분이익 의사결정 해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증분 수익에서 자, 플러스 특별 주문 매출액, 특별 주문으로 인한 매출액이 증가하게 될 거고, 자, 증분 비용 또는 원가는 자, 일단 플러스 특별 주문을 수락함에 따라 특별 주문품의 변동 원가는 일단 발생하겠죠? 변동 원가. 자, 그다음에 플러스 자, 요 주문 처리 비용 별도로 발생하죠? 주문 처리 비용 900원. 그다음에 증분 비용에 요게 있지. 자, 여기에서 이제 유유 설비 능력이 부족하다고 했으니까 특별 주문을 수락함에 따라 기존 판매를 감소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 기회비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기회비용. 바로 자, 기존 판매량 감소에 따른 자, 공원이익 상실액 요게 발생한다는 거죠. 공원이익이 상실돼 버린다. 감소해 버린다는 뜻이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 항목인데, 자, 봅시다. 이 문제는 근데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이 문제에서 특별하게 현재 고정원가는 달라진다는 말이 없죠. 앞에 표현을 보면 고정원가가 뭔가 관련 항목이다라고 언급되어 있는 건 다 틀린 말이에요. 뭐 특별주문 수락 전이냐, 고정원가, 수락 후에 고정원가냐, 언급 없이 관계없이 고정원가는 특별하게 언급 없으면 특별주문 수락 전 고정원가와 특별주문 수락 후 고정원가 총액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고정원가라는 언급만 찾아주면 그건 답이 아닙니다. 여기 볼까요? 특별주문 수락 전에 단위당 고정원가, 고정원가 있죠? 이건 관련 항목 아니다. 여기는 단위당 변동원가, 특별주문 처리 비용, 기존 판매량 감소분의 공원이익. 자, 바로 이거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잖아, 이거. 그래서 이거는 관련 원가, 관련 항목 맞고. 그다음에 특별주문 수락 후에 단위당 고정원가, 이거 고정원가란 말이 있죠? 답이 아니고 이게 틀린 거고. 그다음에 특별주문가는 수익 관련 항목 맞고, 특별주문 수락 후에 단위당 고정원가, 고정원가 아니죠? 이렇게 고정원가만 가입표 치게 되면 답은 쉽게 고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이거 종종 잘 나오는 유형이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36번. 자, 주 3일의 생산 및 판매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 제품 단위당 판매 가격 변동원가, 그다음에 고정원가, 그다음에 연간 생산 능력, 연간 판매량 5천 단위만큼 현재 유유 능력이 있는 상황이죠. 다음 표현. 자, 최근 고객사로부터 제품 현재 5천 단위만큼 아까 유유 능력이 있었죠? 네, 3천 단위를 자, 단위당 40원에 공급에 달하는 특별 주문을 받았어요. 특별 주문. 자, 이 특별 주문에 대해서 주 3일이 취할 행동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특별 주문 수락으로 인한 기존 판매 수량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자, 특별 주문을 수락하더라도 이 말은 기존 판매량은 기존하고 똑같게 15,000단위 팔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5,000단위 유유 능력이 있는데 특별 주문 수량이 3,000단위니까 자, 기존 판매를 감소시킬 필요는 없죠. 감소시키지 않더라도 특별 주문을 수락할 수 있죠. 그래서 이때 특별 주문 수락 시에 증분이익을 계산해 주면
자, 증분 수익 봐보면 자, 플러스죠. 특별주문 수락으로 인한 매출액이 증가하겠죠. 매출액. 자, 3천 단위 곱하기 40원이죠. 그래서 4, 3, 12만 원만큼 증가하겠죠. 그다음에 증분 비용 봐보면 자, 이것도 역시 플러스예요. 특별주문품에 의한 자, 특별한 말 없으니까 변동원가만 늘어나겠죠. 변동원가가 증가해요. 자, 고정원가는 언급 없으면 변동 없습니다. 자, 변동원가는 이거밖에 정보가 없으니까 이만큼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3,000개 곱하기 25원. 그래서 75,000원인가요? 이렇게 늘어나요. 따라서 45,000원만큼 증분이익이 특별주문을 수락하게 되면 증분이익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플러스 45,000원. 그래서 따라서 특별주문 수락이 유리하죠. 증분이익이 플러스니까. 자, 이렇게 풀고 나서 답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자, 이쪽 봅시다. 1번부터 이제 읽어보면 특별주문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음으로 주문을 거절해야 한다. 이건 절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단순히 특별주문 판매가하고 정상적인 기존 판매가하고 비교해서 의사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2번 제품 단위당 제조원가가 45원이므로 자, 이 45원은 변동원가뿐만 아니라 이 고정원가 단가도 포함된 금액이니까 이 중에 비관련 원가인 고정원가가 포함된 거니까 이거하고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답이 될 수 없어요. 이렇게 단가 비교는 일단 답이 거의 아닙니다. 자, 3번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특별주문을 수락할 경우 15,000원의 이익이 추가로 발생하니까 주문 수락 아니다.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45,000원의 이익이 추가로 발생하니까 자, 증분이익이 45,000원 발생하죠. 이익이 증가한다는 거죠. 이만큼 추가로 이익이 더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문을 수락해야 한다. 결국 말로 1, 2, 3, 4, 1, 2, 3, 4 지문이 수록돼 있지만 결국 숫자로 의사결정하여 특별주문 수락 시에 증분이익을 계산해야지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아주 간단한 의사결정 계산형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장기 의사결정 문제네. 자, 다음 중 수년제 가치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의외로 의사결정, 장기 의사결정은 소수형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상호 독립적인 투자안의 경우에는 가치가산의 원칙이 성립한다. 가치가산의 원칙은 자, 투자한 A의 수년제 가치 NPV와 투자한 B의 수년제 가치 NPV를 따로따로 투자해서 계산했을 때 자, 이런 뜻이에요. NPV, 투자한 A의 수년제 가치 NPV와 투자한 B의 수년제 가치 BA를 따로따로 계산해서 더하게 되면 자, 투자 A와 B를 동시에 진행했을 때 수년제 가치 NPV와 같다라는 거죠. 이 가치가 합산된 결과와 같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상호 독립적인 여러 투자안의 수년제 가치를 계산하게 되면 각각 투자를 동시에 했을 때 늘어나는 수년제 가치를 할 수 있고 그만큼 기업 가치가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치가산의 원칙이 성립하게 되기 때문에 수년제 가치법은 기업 가치 증가, 즉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더 쉽게 알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맞는 말이고, 자, 독립적 투자안에 대한 의사결정 시 수년제 가치가 0보다 커야지만이 투자안을 채택할 수 있죠. 0보다 크다라는 것은 최저 필수 수익률을, 즉 할인율, 최저 필수 수익률을 이 투자를 했을 때 달성하고도, 자, 이 투자를 했을 때 최저 필수 수익률을 달성하고도 이만큼 0보다 큰 금액만큼 수년제 가치적으로 더 금액이 남았다는 뜻이니까, 자, 0보다 커야지 투자안을 채택할 수 있어요. 딱 0하고 0으로 떨어지면 최저 필수 수익률만큼만 번 투자안이에요. 3번 수년제 가치법에 의하면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안을 선택할 수 있죠. 바로 가치가산의 원칙에 의해서 이걸 우리가 좀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업의 가치가 얼마만큼 늘어나는지도 쉽게 알 수 있고 수년제 가치법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 이건 금액이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안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4번 수년제 가치를 합계 시간 가치를 고려하죠. 자, 수년제 가치법과 내부 수익률법은 고려합니다. 그에 반하여 회수기간법과 회계적 이익률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죠. 자, 이것도 여러 번 나왔던 그런 소수형 문제네요. 자, 38번 주 3일은 내용연수가 3년인 기계장치에 투자하려고 하고 있다. 자, 기계장치를 구입하면 이거는 일단 현금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1년째, 이거는 현재 시점 1년 후, 1년째는 보통 합계 시간 가치를 고려할 때는 1년 후에 1년 말에 현금 흐름이 발생한 거로 요약하게 해줍니다. 이게 500만 원이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2년째에는 400만 원, 3년째에는 300만 원의
현금 지출액이 줄어든다는 거죠. 현금 지출 운영비가 감소한다라는 뜻이죠. 이게 줄어들면 영업 활동을 통해서 획득한 영업 현금 흐름이 증가한 효과가 있겠지. 현금 나가는 게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만큼 현금 유입액이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이 기계장치에 투자하면. 자, 회사의 최저필수 수익률은 12%니까 만약 현재 평가할 때는 할인율 12%고 기계장치에 대한 투자액의 현재 가치는 이 기계장치에 800만 원에 현재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현재 가치를 그랬으니까. 0년 시점에 800만 원 뜻이에요. 이 투자를 함에 따라 현금 유출액이. 자, 기계장치에 대한 투자의 수년제 가치는 얼마이냐? 이거 그냥 NPV 계산하는 문제죠. NPV. 자, 보면 이자율 12%의 이론당 현재 가치가 0.9. 그러니까 요거는 0.9 곱해야 되고 2년은 0.8, 400만 원 0.8, 3년에 0.7이니까 각각 이렇게 곱해서 이걸 다 더해야 되겠죠. 이걸 다 더하게 되면 자, 요게 자, NPV는 이제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자, 일단 500만 원 곱하기 0.9 N 플러스 400만 원 곱하기 0.8 N 플러스 300만 원 곱하기 0.7 N 플러스 하고 여기 800만 원은 현재 가치 그 자체니까 빼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 180만 원 나오겠네. NPV 180만 원 나온다는 거지. 자, 계산은 쉽죠. 그래서 문제 지문은 좀 싼더미같이 길어 보이지만 막상 되게 좀 쉽게 수년제 가치 계산해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이 되겠고 자, 이제 39번 문제 봅시다. 자, 주 3일에 A사업부는 모터를 생산하고 있으며 연간 생산 능력은 30만 단위다. 주 3일에 A사업부 수익과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 단위당 외부 판매 가격, 단위당 변동가, 단위당 고정원가. 자, 이건 딱 목차 순서에 따르면 이게 이제 대체 가격 결정에 관한 문제가 되겠어요. 자, A사업부가 모터를 생산하는 사업부야. 자, 여기에 연간 생산 능력이 30만 단위인데 자, 단위당 외부에 700원에 팔 수 있다는 뜻이야. 그다음에 단위당 변동원가는 570원이라는 거죠. 모터를 만드는데. 자, 고정원가는 특별한 말 없으면 신경 끕니다. 자, 대체하나 안 하나 또는 뭐 그냥 유효 상태로 있으나 어차피 이 총액이 그대로 발생할 것이므로. 자, 그다음에 이제 계속 읽어보면 주 3일은 냉장고를 생산하는 B사업부도 보유하고 있어요. B사업부는 냉장고를 생산하는 사업부예요. 자, 냉장고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모터를 필요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B사업부는 현재 연간 10,000 단위의 모터를 필요로 해요. 10,000개. 자, 그래서 이걸 단위당 680원에 외부에서 조달하고 있어요. 외부에서 사고 있다는 거죠, 모터를. 자, 주 3일이 생산하는 모든 제품은 전량을 외부 시장에 판매할 수 있으며 사내 대체를 할 경우에는 자, 전량을 이 3일이 생산하는 모든 제품은 외부에 전량을 판매할 수 있어요. 모터를 전량 외부에 팔 수 있다는 뜻이지. 또 냉장고도 전량 외부에 팔 수 있다는 뜻이고 생산하면. 자, 사내 대체를 할 경우에는 A사업부의 단위당 변동가가 30원만큼 절감된다. 즉 원래 단위당 변동가는 외부 판매 시에 570원인데 만약에 내부 사내 대체를 하게 되면 30원이 절감된 540원의 모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변동가 단가 540원 투입해서. 자, 이 경우 A사업부가 대체를 허용할 수 있는 단위당 최소 대체 가격 얼마냐. 자, 공급사업부가 내부 대체를 할 수 있는 최소 대체 가격 계산한 문제죠. 최소 대체 가격 기억하시죠? 자, 최소 대체 가격은 내부 대체 시의 단위당 증분 지출원가 플러스 그다음에 내부 대체 시에 대체품이 부담하는 단위당 기회비용, 기회원가 합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수요사업부는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공급사업부 관점에서 내부 대체 시 받고자 하는 최소 대체 가격 구하는 거니까. 자, 단위당 증분 지출원가는 모터 한 개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원가가 얼마만큼 지출원가가 얼마만큼 늘어나냐면 내부 대체 시의 변동원가인 540원만큼 늘어나죠. 그래서 일단 540원은 최소한 받아야지 손해가 안 나는 거고. 자, 한 개 대체할 때마다 한 개 외부 판매를 감소시켜야지 되겠죠. 왜냐하면 주 3일이 생산하는 모든 제품은 전량 외부에 판매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다 외부에 다 팔 수 있었는데 내부 대체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못 팔게 되니까. 그래서 이때 한 개 대체할 때마다 외부 시장에 팔았을 때 획득할 수 있었던 공원익만큼 상실해버리죠. 대체함에 따라. 바로 이게 내부 대체 시의 기회원가 되겠어요. 그래서 외부에 팔았을 때 단위당 공원익 계산해주면 700원에 팔 수 있고 이때는 570원에 원가가 늘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 주게 되면 670원이 되겠어요. 670원. 즉 외부에 팔 때 700원보다
변동가가 30원만큼 줄어드니까 내부 대체 시에는 30원만큼 적게 받아도 되겠죠. 그래서 670원이 공급사업부가 받고자 하는 최소 대체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뭐 자주 나오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대체 가격에서 되게 중요한 최소 대체 가격 구하는 그런 논리예요. 뭐 자주 나올 수 있는데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겠죠, 이건. 자, 670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40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최신 관리회계 문제죠. 그중에 품질원가에 관한 문제. 다음 중 품질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품질원가의 정의. 품질원가는 불량품이 생산되지 않도록 하거나, 자, 즉 불량품이 생산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또는 평가, 불량품, 즉 요거는 통제죠. 통제하기 위해서 불량품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통제하기 위한 목적, 또는 불량품이 생산된 결과로 발생하는, 즉 불량품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그와 관련된 원가, 바로 실패원가를 의미해요. 즉 불량품이 생산되지 않도록 하거나 불량품이 생산된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원가를 말하죠. 불량품과 관련된 모든 원가예요. 품질원가의 정의 맞고, 자, 예방원가, 품질원가는 예방평가, 내부 실패, 외부 실패원가로 구별하죠. 그중에 예방원가와 평가원가는 두 개 합이 통제원가라고 하고, 그다음에 내부 실패원가와 외부 실패원가는 두 개 합을 실패원가라고 하죠. 그중에 예방원가는 불량품의 생산을 예방하기 위한 원가 맞고, 자, 애시가 맞는지 봅시다. 뭐 품질 교육 예방 차원이죠. 예방 설비 유지니까 예방 차원이죠. 자, 등이 있다 맞고. 자, 내부 실패원가와 외부 실패원가는 불량품이 생산된 결과로서 발생한 원가죠. 그래서 실패원가라고 한다. 요 두 개 합을 실패원가라고 하죠. 맞고. 4번 일반적으로 예방원가와 평가원가가 증가하면 요 두 개 합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통제원가라고 그러죠. 통제원가. 보통 이렇게 통제원가 지출을 증가시키면 당연히 불량률이 감소하게 되겠죠. 예방도 많이 하고 평가도 적발도 자주 하니까 불량률이 감소하게 돼요. 따라서 불량률이 감소하면 실패원가도 감소하게 되겠죠. 실패원가도 감소한다는 뜻이야. 근데 실패원가도 증가하게 된다고 했으니까 땡!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린 말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모의고사 2의 강평을 다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번 2022년도 그 뒤에 수록되어 있는 모의고사 1회와 2회를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 모의고사 1회는 조금 다소 까다롭고 모의고사 2회는 상대적으로 좀 더 쉽습니다. 특히 원가회계는 이렇게 추정에 관한 문제도 좀 종종 나오고 항상 두세 문제 정도는 좀 까다로운 문제가 깔려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관리회계는 그때마다 이렇게 좀 쉽게 대부분 기본 문제 위주로만 물어볼 수도 있고, 또는 가끔 두세 문제 역시 좀 어렵게 깔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순 합격만 목표로 한다면 제가 강평할 때 이거는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하이 레벨 문제입니다. 이런 건 그냥 무시하셔도 합격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이제 고득점으로 합격하려면 뭐 다 풀어야 되시겠지만, 자, 여기까지 해서 모의고사 강평 이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